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잠깐은 눌릴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눌리는 건 아니고 이제 용수철처럼 튀어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작용, 반작용이 좀 생길 수 있고 그 여파가 뭐 중소형 아파트라든가 이제 수도권 아니면 이제 지방보다 이제 수도권 쪽에 이제 좀 고가 아파트보다는 이제 중저가 아파트 쪽으로 네. 좀 오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흐름은 좀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 보고 있고 이제 그런 기사도 이제 나온 것 같거든요. 요약하면 그거잖아. 네. 떨어지고 쉬요, 안 떨어지고 쉬요. 그러면 이제 대출이 세요, 금리 인하가 세요.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딱 그거지 뭐.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대출이 좀 세 보일 수 있는데 대세는 이미 정해진 거 아닙니까? 정해진 미래인데 뭐. 정책이나 이런 거는 그 정해진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그 속도나 이제 크기를 좀 세기를 약간 조절하는 거지 그스를 수 없는 거죠. 그스를 수 없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스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반기에 집값이 떨어지면 금리를 정부가 가상금리를 막 압박을 해가지고 엄청 빡시게 올리면 약보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은 낮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취지에서 뭐 금리를 마냥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국 부동산원 네. 기준인가 보네요. 네네. 뭐 데이터는 이따가 네네네. 마고쌤이 보여주시겠지만은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네, 많이 안 좋아졌고 하락이 아니라 상승률이 많이 줄었죠. 사실 대출 금리가 8월 달에 1% 정도 올랐거든. 그러면 1% 정도 오르면은 부담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죠. 대출 규제는 두 개잖아. 한도를 줄이느냐, 금리를 올리느냐 이거잖아요. 네. 금리도 올리고 한도를 줄이니까 당연히 이제 주춤하죠. 그러면 주춤하면 이제 거래량이 줄고 심리 죽고 거래량 줄고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파는 사람들이 싸게 팔기 시작하면 금매를 던지기 시작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소위 말하는 그들이 바라는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급락, 떡락, 서울 최소 40% 빠져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 40%? 언제쯤 빠지는 거야 도대체? 작년부터 맨날 네. 들었는데. 아니 한 번 빠진 적 있었어요. 근접하게 거의 2022년 말.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맞아요. 그 이후에 맨날 빠진다 그랬잖아. 언제 빠지는 건데? 맞아요. 아니 근데 더 웃긴 건 실제 그렇게 빠졌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또 못 사잖아요. 못 사. 더 떨어진대요. 안 사. 더 떨어진다고 못 사고 실제 한 뭐 30%, 35% 이렇게 뭐 어떤 데는 진짜 한 그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못 사니까 더 문제지. 더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분들은 떨어져도 못 사고 안 떨어져도 못 산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참 올랐을 때 이제 사는 경우가 많고 한참 올랐을 때. 네, 그분들은 그래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같은 네. 선동꾼들이 네네. 투기꾼. 투기꾼이나 이런 네. 사람들이 순진한 네. 일반인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네. 등쳐먹는다. 네. 그치. 네. 그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야지. 불나방처럼 뛰어들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좀 그래, 본 나쁜 사람이야. 넌 우두머리 수개. 네. 수게. 수개. 잡아가라. 그리고 조력자들. 네. 뭐 이런 거. 맞아요. 그 책에서 좀 봤는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면 왠지 자기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안 좋다. 맞습니다. 안 좋다. 더 떨어진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른다, 뭐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왠지 영업사원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뭔가 제가 맞습니다. 저 얘기를 듣고 뭔가 이제 꼬임을 해서 뭔가 이득을 입겠구나 이런 이제 느낌들 있잖아요. 근데 안 좋다고 하면은 왠지 나를 걱정해 준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게 내용이 있어서 저도 이거는 좀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좋아질 거다, 뭐 좋다, 직원분들은 사라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아유 저 선동꾼들, 영업사원들, 사기꾼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고 또 이제 몇몇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더 떨어진다, 폭락한다, 조심하셔라 그러면 아 나를 너무 걱정해줘서 저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너무 좋은 분들이야. 이렇게 또 인식을 하니까. 사실 그게 더 반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반대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더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 그분들이 이제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인식을 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또 최근에 문제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집값은 거품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좀 좋아하고. 오늘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뭐 하고 왔냐? 막 이러면은, 이러면은 걱정 안 해준 것 같고, 그렇죠. 까는 것 같고, 아까 이런 느낌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네.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또 이런 거죠. 이제 뭐냐면, 너 얼굴이 안 좋아졌어 이러면 더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안 좋아진다면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집값이 좋아진다면은, 아이, 뭐 그런가 보다.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회수도 그런 거야. 유튜브 조회수도 집값 떨어진다, 안 좋다 하면은, 이거 뭐지? 하고 보는데, 집값 좋아진다, 한다 하면은, 아이,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풍랑 유튜버나 이런 거에 훨씬 더 조회수나 이런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근데 썸네일 하다가 어차피 결론은 다 똑같잖아. 댓글. 결론은 똑같은데 썸네일 하다가 번개 넣으면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 번개 넣고 이제 확 이런 거 있잖아. 막. 프레이는 맞아요. 뭐 이런 거 넣으면 많이 나와. 확실히. 프레이는 항상 핵폭탄 넣잖아요. 핵폭탄. 그렇지. 핵폭탄. AI들이 다 입을 벌리고 있어. 뭐 이렇게. AI. 썸네일 너무 편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거에 좀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긴 해요. 뭐 망했다 이런 거. 그치. 뭐 잘 안 되거나. 뭐 좀 망필이 나야 돼, 망필이. 최진권 대표님 네. 최근 조회수 잘 나온 게 카페 적었습니다. 카페 이렇게 해서 돈 벌었습니다. 이러면 아마 그렇게까지 조회수가 안 나왔을 건데 접었다 그러니까 이 새끼 그러니까. 꽃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전세값도 이제 뛰고 있고 이사철에서 전세가 뛰고 있고 매물 부족에 월세 시장도 이제 불안하다는 이제 기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이거 다 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대출 규제 나오고 또 전세자금 대출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이제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또 매매 시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뭐 10억, 20억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7억대, 5억대 이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요런 좀 아파트 쪽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도 매물 부족에 월세 시장도 불안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최근에 요거 기사랑 맞물려서 오피스텔 월세도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이건 제 기사 갖고 온 건 아닌데 네. 네, 오피스텔 월세가 저도 이제 갖고 있는 오피스텔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월세가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거의 한 7, 8% 서울에 있는 거의 서울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수익률이 사실 7, 8% 정도 임대 수익률이 7, 8% 정도면 대출 없이 7, 8% 정도면 사실 대출을 활용하면 그게 한 거의 한 10%가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그 7, 8%대 이제 금융 상품도 사실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도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 향후에도 좀 더 높아질 여지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집을 사는 거는 네. 선택이에요. 네. 그 선택. 집을 안 살 수도 있잖아.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요가 없다라고 보면은 매매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높은 가격을 누가 사겠습니까? 떨어져야 사죠. 계속 떨어진다 그러니까 안 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그 매매를 선택을 안 하면 실거주는 필수잖아요. 필수고 이제 매매는 선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를 선택 안 하면 임대로 가는 거잖아요. 임대료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냐면 임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공급이 충분하면 매매가 떨어져야 돼. 2012년처럼. 그렇죠. 매매가 떨어져야 돼. 2012년처럼. 근데 이제 전세도 오르고 매매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이게 세 개가 다 오르고 있잖아요. 공급이 엄청 부족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2012년이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2012년은 매매는 마이너스 1인데 전세가 플러스 3이었어. 그래서 플러스 2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세도 1, 매매도 1이란 말이죠. 그래서 2라는 거예요. 똑같이 오르는데 그렇지.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수요를 볼 때 매매만 보면은 안 되고 매매하고 전세를 같이 해서 그래서 지수를 매매 플러스 전세 나누기 2로 보면은 항상 올랐어. 금융위기 빼고는. 돈이 늘어나는 만큼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매매 전세하고 이게 오르는 게 오피스텔도 오르는 게 뭐냐면 대체재잖아, 대체재. 대체재가 오른다는 거는 그 대체재 말고 원래 있던 그게 자체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주택 공급이 되게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근데 올해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그 공급이 부족하다고 바르게 오르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달궈져서 올라간단 말이지. 왜 그런지 알아요? 2년마다 임대를 갱신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4년으로 늘었잖아요. 서서히 달궈지는데 대신에 엄청 오래 가는 거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치. 이게 6개월이나 1년이면 임대 기간이 엄청 빨리빨리 반응할 거야. 근데 이제 2년, 4년 동안은 솔직히 이제 5%만 올려주고도 버틸 수가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4년 됐을 때 이제 그때 반응이 오는 거지. 집을 살까? 계속 전세를 살까? 이런 반응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25년, 2006년, 2007년 이런 이렇게 점점점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슈퍼 사이클 초입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은 적어도. 야, 단어가 더 세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폭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2012년부터 12년 말부터 올랐잖아요. 서울이 8년 동안 올랐는데 초반에는 되게 천천히 갔어요. 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만들어진 거죠. 서서히 오를 겁니다. 서서히.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속도가 붙으면 그때 다 팔고 아디오스 해야죠. 마지막
마지막 한치 안 남겨놓고 다 팔아요. 마지막 페이지입니까 이제? 인생의 재테크 시장의 이 지긋지긋한 부동산 시장이 압구정동으로 가야지. 농담이고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방향을 틀었고 이게 엄청나게 큰 사이클에 초입에 진입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갈 거다. 최소 5년 이상 갈 거다. 서울은 지금 현재는 1주택이나 1주택은 선이요. 다주택은 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정신적으로 선수가 아니면 왜 이런 얘기하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후랭이 18만 회원 중에 12만 명은 다주택자들인데 그냥 그 잠수 타고 있는 거고 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보면 1주택이나 뭐 갈아타기, 상급지 막 하기 다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분들한테는 이제 현실적인 게 일단 하나 좋은 거 똘똘한 것부터 해라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저는 1억밖에 없어요 2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가면 돼. 여기 가서 빨리 뿌려야 되잖아. 뭐라고 물어봐요? 빨리 분양권 좋은 거 하나 빨리 내놔요. 경기도 외곽에 분양권 그거 어디 있어요? 빨리 내놔봐요. 양주로 가요? 준수도권 빨리 내놔. 양주 한 명 들고 가면 양주 알려줘요? 이렇게 막 이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는 젊은데 돈은 없고 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한번 불려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 찾아봐야 되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모였다 한 2, 3억 있다 그러면 이제 망고쌤한테 물어보면 알려주죠. 그렇죠. 네. 그때 강의 되게 재밌었어요. 서울에 신축을 해라 뭐 이런 거. 벌써 그것도 많이 올랐어 그때 얘기한 거. 아 진짜요? 많이 올랐어. 지금 요즘에 어깨 뻥 들어갔잖아 그래서. 자신감 생겼잖아. 일단은 봐라. 봐라 엄마. 내가 뭐라 했노 이렇게. 여기 간다 했지. 간다 했지 막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그 시기마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일반인이라고 그랬어 분명히. 선수고 나는 선수에 입문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약간 시기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미 다 이제 세팅이 되고 이제 월세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예 애당초 그냥 돈이 없다. 그냥 진짜 소액이다. 이러신 분들도 또 이렇게 좀 저평가 저렴한 데가 아직도 여전히 있으니 이제 그런 데도 참고할 만하다. 이제 그렇지.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이제 계속 갈아타고 똘똘한 채로 갈아타는 게 요즘 트렌드고 또 그게 이제 맞는 전략인 건 맞는데 또 이제 그게 또 상황에 따라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미 이제 세팅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네. 이제 월세 받는 거 위주로도 이제 좀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뭐. 어차피 우리 베리 몸이잖아요. 팔 수도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 지금. 살아남아야지. 근데 살아남아야지인데 사실 우리 아예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뭐 역전세도 별로 없었어. 그냥 옛날에 산 사람은 역전세도 거의 없었어.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좀 생각 많이 바꾼 게 전세 안 하고 이제 다 월세로 지금 다 돌리고 있어가지고. 현금 흐름 확보에 좀 네, 요새 이제 현금 흐름 확보에 이제 집중했고 이제 좀 그렇게 좀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저도. 왜요? 슬슬 이제 좀 준비해야죠, 저도. 이제 떠날 준비하죠. 집에서 따박따박 현금 좀 어떻게 이런 거 자꾸 요구하는 거지. 학업비도 들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카페 접었으니까 아니 그 빨리 충당해라.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300씩 들어가는데 한 5, 600은 들고 와야지. 뭐 이런 거지. 집 팔아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계속.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일을 좀 더 줄이려고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일을 좀 여기서 더요? 네, 더. 숨 마시고 살라고. 여기서 어디 더? 아까 그 말씀이 되게 맞는 게 지금 다 18만 명 구독자 중에 한 12만 명은 지금 열심히 지금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 유튜브 안 봅니다. 열심히 지금 직장 다니고 있어요. 에이, 후레 이거 봐봐야 집 만들어놔 막 이러면서. 이 새끼 거 봤다가 물렸다 막 이러면서 여전히 하고 있네 막. 이 새끼 뻔뻔하네. 이 새끼 막 이러면서 짱나 이러면서 다시 추천하지 않음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 새끼 끝을 다시 추천하지 마세요. 나중에 규제 풀리면 이제 그때 꺼내보려고 취소는 안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그때 이게 어디 갔었지? 이 새끼 거를 더 이상 추천하지 않으면 유튜브에 기능이 있잖아. 진짜 보면 그 예전에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구독자 많으신 분들 조회수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활성 사용자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이게 다 다주택 위주로 했던 분들은 이게 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셔가지고 열심히 현금척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또 한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또 이렇게 막 약간 소액 창업 이런 것도 또 바람 불었잖아. 맞습니다. 밀키트부터 시작해갖고 맞아요. 밀키트가 이번 장에 처음으로 이제 밀키트 허닥 될 리가 있나? 공장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업도 하고 공장 그렇지 공장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탁구장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수도 없이 내가 많이 맞잖아요. 그 조개구이부터 시작이죠. 90년대 초반에 조개구이. 오, 맞아. 그때 유행. 그냥 가게만 있으면 다 조개구이 생겨. 조개구이 맞아요. 집이었어요. 그게 열풍이 불었습니까 그때? 그렇죠. 그 조개를 까서 껍데기를 바닥에다 깔아. 그러니까 전시용으로, 딴 데 안 버리고 전시용으로. 이제 바닥에 깔아. 그러면 이제 막 바닥이 조개 껍데기야 전부 다. 막 이렇게 굴 껍데기 막 이런 거. 막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우후죽순처럼 생기다가 이제 그 또 유행이 사라지면서 또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춘천 닭갈비 하면 또 우후 생기다가 또 사라졌고. 오 맞아. 그래 다 그런 식으로 보면 생각해 보면 다 살아남은 건 거의 없어. 그러네. 다 그래. 맞아요. 그 탕후루가 그랬고. 맞아요. 탕후루. 그럼 카스테라. 대만 카스테라. 후루. 그래, 대만 카스테라는 어. 정말 빠르게 망했죠. 네, 맞아요. 순식간에 망했죠. 맞아요, 맞아요. 다 그런 식이었잖아. 탕후루도 맞아요. 그렇고 그 무인문방구. 무인문가도 요새 잘 안 되나요? 어. 무인문가도? 무인문방구. 애들이 사진하고 가서 놀기만 하냐 시원하니까. 그래, 또 그것만 있어 얼마나 많아요. 다 그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 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경제적이라 그렇죠. 프랜차이즈가 아니어도 말리시나요? 아 그렇죠. 이제 그게 대부분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뭔가 좀 사이드로 볼 만한 게 없을까? 또는 이제 뭔가 이거 하면 잘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잖아. 그러면 망하는 거지. 근데 내가 되게 잘하는 게 있어. 그런데 뭔가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요리를 되게 고기를 되게 잘 다뤄. 그런데 카페를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지. 근데 그죠? 고기에 하는데 어떻게 카페를 해요? 아니면 고기를 네. 내가 잘 다룬다. 네. 근데 고깃집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쵸, 예를 그쵸. 들면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높지. 그치. 이제 근데 이제 그랑 전혀 상관없는 나는 이제 집에 회사에서 기획하고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카페를 차린대. 그러면 이제 망할 확률이 매우 높죠. 통닭집 차리면 매우 높죠. 대기업 부장님이 편의점 하거나 아, 그렇지, 뭐 그렇지. 통닭집 하거나. 편의점은 그래도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대략 너는 해봐야 돈은 많이 못 벌 거야 이런 게 딱 정해져서 시작하는데 이제 막 뭐 예를 들면 커피숍을 한다 그러면 이 커피 같은 거 막 하고 막 아무거나 막 하잖아. 탕후루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원래부터 커피를 잘 아는 사람이면 해도 돼. 뭐 커피가 아메리카노가 있고 뭐 아라비카가 있고 뭐 로부스타가 있고 이런 거 아나?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 커피도 모르고 그냥 갈아서 주면 되지. 뭐 기계에서 내리면 되지. 막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맞아요. 근데 제가 돈 번다는 생각 그냥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해봤으니까. 맞아요. 예. 제가 좀 보니까 이제 보면은 자영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부장님 전무님 이렇게 은퇴해서 이제 직장을 그만뒀는데 막상 이제 은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퇴직금 가지고 이게 은퇴로 하기엔 내가 나중에 60, 70, 80, 90까지 뭐 살 수 있는데 은퇴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으니까 자영업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또 노는 거를 못 보는 이제 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집에서 노니까 또 싫지 않습니까? 뭐라도 이제 해라. 근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노년 친구가 취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노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냥 놀자니 너무 좀 지루하고 인생도 힘들고 그래서 뭐 하나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말년에 이제 노년에 이제 은퇴하시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벼랑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좀 미리미리 좀 은퇴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근데 미리미리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냐는 거는 이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거, 뭐 오피스텔 임대라든가 상가 임대 수익률 혹은 아파트 임대 수익률을 임대를 받는 거를 미리미리 조금씩 해보셔서 은퇴 준비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뭐 연금도 많잖아요. 근데 연금으로 은퇴 준비하기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빡세요. 힘들어요. 왜냐면 연금이 이제 다 100% 충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노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년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노년들 은퇴하고 나서 사실 맥도날드나 이런 거 노년들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실제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일자리가 좀 늘어나서 재취업이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것도 하게 되면은 좀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이 사실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마땅히 돈 벌 수 있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뭐 자영업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은퇴 준비 어떻게 됩니까? 상가입니까? 저는 좀 다른 게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되게 낮아요. 네. 서울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평균 2% 정도 되거든요. 네. 2% 초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 사서 월세 받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2018년에 제가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그 아파트를 샀는데 어느 날 최근에 이제 그 월세를 봤어.
월세를 봤더니 250인가 350인가 되더라고. 2억에 뭐 250, 350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월세 시세를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도 2% 초반인데 내가 2018년에 상가격 기준으로 보니까 5.9%인 거야. 거의 6%네요. 와. 네. 아파트가. 그렇지. 5.9%인 거야.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월세 수익을 내기 되게 좋은 거다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네. 집값이 그러면 이제 월세도 나중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뭔가 주변에 뭐 이렇게 유혹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창업도 있고 돈 까먹을 일들이 얼마나 많아. 맞습니다. 비싼 차 뭐 이런 거 있잖아. 바로 사면 바로 반값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많잖아요. 근데 아파트 그냥 자기 집 살고 있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이게 보면 되게 꽁으로 먹는 거거든. 주택연금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어쨌든 되게 좋아. 근데 그 일반적인 사람들 이제 50대 되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은퇴하면 어떡하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해보려고 그러는 순간 다 망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차라리 나는 이게 국민연금 나오지. 얼마 안 되지만 주택연금 하고 또는 주택연금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알바를 하면 돼. 나는 아까 맥도날드 알바하면 맞아요. 된다는 거죠. 왜냐? 이제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적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될 곳은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알바 자리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하고 청년들이나 외국인들하고 노령층이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럼 막 할 수만 있다면 써주는 데가 많아질 거라 이것이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자본을 들여가지고 뭔가 남들이랑 경쟁을 하고 이런 거 치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알바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자기 그 학교에서 뭐 가르치던 분들이 이런 것도 숲 설명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야.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74년생 전후가 에코 베이비 세대라 그래갖고 인구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120만 명씩 시험 보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또 정치권에서도. 그러니까 나는 이게 특별히 내가 배운 기술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뭐 창업을 하는 거는 말리진 않겠는데 그냥 하지도 못 뭐 닭이 뭐 백색 크레이온 뭐 이런 거 닭 튀기고 이런 기름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커피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연구도 안 해봤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기계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만 벌어요 이런 거 그게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도 하는 방법도 좋은 거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해갖고 아파트 같은 거 많이 늘려놓으면 나중에 상가가 좀 상가를 하면 돼. 근데 상권이란 거는 그냥 보니까 그냥 제 생각인데 상권이란 거는 변하더라고.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코너 하나 딱 돌고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오면 그냥 가격이 툭 떨어지고 월세도 안 나오고 막 이러는 반면에 앞에는 너무 잘 되고 그 속기도 쉽고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젊었을 때는 집 열심히 불렸다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그 집을 활용한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월세 주고 모아놓은 돈으로 전세 살아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모험을 할 필요가 있나? 최근에 요번에 올해 그 등기를 제가 6개 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 이제 2개는 사실 돈이 많이 안 들어간 게 제가 이제 산 금액만큼 전세가 맞춰져서 네. 사실 돈이 많이 안 취득세만 냈던 거고 이제 나머지 4개가 이제 최근에 받은 그건 이제 다 월세로 제가 돌렸었어요. 이제 대출을 받고 월세로 돌렸는데 근데 최근에 그 4개 물건들을 제가 해보니까 벌써 전세가가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거의 제가 산 그 분양가만큼 이제 분양가보다 약간 부족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월세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거든요. 일부러 좀 짧게 했어요. 왜냐하면 전세나 월세가 좀 너무 낮아서. 그래서 이제 1년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갱신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1년이니까 또 갱신 청구 하더라도 1년으로 갱신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총 4년이 아니라 2년으로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이니까 또 뭐 갱신 청구 안 하고 나간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가능성이니까. 하면 저는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월세 한 거를 다 전세로 지금 돌릴 계획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로 돌리면 제가 투자한 금액은 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해놨다가 또 회수됐다가 또 나중에 또 여유 생기면 그래서 저는 그 회수한 금액을 가지고 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피스텔에서 대출 좀 껴있는 거를 갚아버려서 오피스텔에서 받는 월세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더 좋거든요, 아파트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투자라는 게 이제 투자금 대비 얼마나 효율을 따지냐로 봤을 때 또 이런 투자 방법도 있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도 투자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뭐 좀 수도권의 아파트를 좀 저렴한 걸 사서 일단은 이제 월세를 받다가 그거를 이제 대체하고 전세로 세팅해서 다시 원금 회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그렇게 좀 가성비 있게 잡아놓고 네네. 나중에 그렇게 월세를 돌리면 진짜 먼 훗날에는 5.9%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제 그 2010년대에 갭 투자가 사실 인기를 얻으면서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눈을 떴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제 노무현 때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에 대한 뭐 징벌적인 과세가 많았어요. 그리고 3년 뭐 2년 실거주 해야지 비과세 해주고 막 1주택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2010년대가 되면서 다 풀어줬잖아.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막 장려를 했지. 어떻게 보면은 막 풀어주면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세가 자꾸 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럴싸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잖아. KB 부동산을 가지고 막 요리하고 저리 요리 해가지고 맛있게 비벼가지고 갭 투자를 시키고 막 이런 게 많이 했잖아요. 유명인 블로그만 보고 있으면 막 갭 투자 리스트를 쫙 막 30개 40개씩 뿌려주고 막 그거 전화를 사고 막 이랬어요 실제로. 그러면 진짜로 또 부자가 됐어.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 이제는 이제 개수가 많은 것보다는 한두 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실수요자잖아요. 그 시기마다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최 대표님, 최진곤 대표님이야 선수고 잘하고 하시니까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지금 기준으로는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실거주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남고 지방도 살아나고 다 그러면 그때 되면 알아서 니네들 할 건다. 니네가 알아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 할 건데 지금 살고 있는 걸 계속 내가 보기에는 지금은 실거주 집을 잘 만드는 게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이게 뭐 5억짜리 4개나 20억짜리 1개나 똑같잖아요. 지금은 5억짜리 4개가 아니고 20억짜리 1개. 일반인들은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지. 그죠? 그리고 뭐 월세를 받아도 되고 쪼개가지고 뭐 전세 뭐 월세를 쪼개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줘도 되고 막 방법은 많잖아요. 지금은 그 방법인 것 같고 또 언젠가 또 다주택자들한테 우호적인 또 시대가 오면 언제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그때는 크기 맞는 것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모든 부동산 투자자들이 끝판 입지가 압구정동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북카페에서 이제 혼자 이제 책을 좀 보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 왜 책을 요새 많이 읽어요, 요새. 책을 요새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책을 보고 있는데, 이제 어떤 아주머니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얘기하는데, 한 분은 이제 딱 이렇게 좀 약간 있어 보이긴 하셔요, 진짜. 한 분은 그냥 진짜 되게 평범해요. 근데 이제 책 읽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대화하는 게 좀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들리는데 뭐 얘기하는 게, 뭐 반포 원밸리부터 갖고 있고 계시고 또 개포동에도 집이 있고 또 다른 데도 또 집이 있으시고 뭐 최근에 뭐 상가주택을 알아봤는데 뭐 괜찮았는데 누가 그거를 먼저 계약을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분께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정리하고 이제 자기는 압구정동으로 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 딸내미가 뭐 왕십리에 뭐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그거 한 채를 이제 어쨌든 해주니까 엄청 그 딸내미도 이제 재테크나 이런 거 되게 찾아서 열심히 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초고수신 거죠. 할머니 초고수. 할머니 초고수 분이 둘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계속. 책 본다 그랬잖아요. 책 보다가. 그러니까 백색 소음처럼 들리는 거죠. 눈은 작아지고 귀는 이만해져. 그렇죠. 근데 그런 계획들이 다 명확하게 있으시고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도 결국 이제 압구정동을 이제 가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나름 이제 투자를 계속 오랫동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거의 30-40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숨은 고수들이 굉장히 많다. 숨은 고수들이 굉장히 많고, 뭐 이런 분들도 또 계속 또 그 나이가 되셔도 또 이런 거를 계속 고민을 하시더라.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고, 아까 방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압구정동 하시니까 아마 모든 그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입지는 아마 압구정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맞물려서 저는 또 거기랑 삼성동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성 123? 우성 123? 네, 아니, 뭐 그쪽도 뭐 괜찮고요. 삼성동에. 뭐 그쪽 라인도 뭐 저는 이제 쌍두 마차로 좀 가지 않을까. 우상쌍? 네.
뭐 이렇게 압축말을 쓰세요. 압축말을 줄임말을. 예. 다 그렇게 불러요. 아, 그게 몰라요? 영포티 몰라요? 영포티, 영피프티. 그 압구정으로 가고 싶은 이유가 있으세요, 진짜? 예.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유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팔고 갈 데가 없는 데가 제일 비싼 데다. 근데 그쵸. 개포동에 살면 항상 음. 대치동이 그립잖아. 개포동을 네네. 팔고 대치동을 가고 싶어 한단 네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네. 개포동은 수요가 마이너스 1, 대치동은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음. 대치동에 살면 또 옮긴다 그러면 대치동보다 좋은 데로 옮길 거 아니에요. 근데 압구정에 살아 내가? 그럼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래서 보면 그 잘 사는 동네일수록 매매 거래량보다 임대 거래가 훨씬 많아요. 안 파는 거지. 안 팔아. 팔질 않아. 급한 것도 없어. 왜냐하면 나는 옛날에 너무 오래전에 사가지고 내가 산 가격보다 몇 배가 올랐기 때문에 팔 마음도 없어. 팔 생각도 없고. 그래서 떨어져도 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파는 매물이 조금 나와. 그래서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고 올라도 반등도 빨라. 결국에는 파는 사람이 없어야지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고 파는 사람이 없어야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 뭐 이게 반포에 아파트가 비싸네, 40억이 거래가 됐네, 50억이 거래가 됐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서초구에요. 9월 달에 신고된 거래 건수가 3일 전 기준으로 4건이어서 4건. 거래는 거의 없는데 가격이 계속 신고가, 정고점 위주로 찍잖아요. 점은 계속 찍어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수만 세대의 아파트 중에 거래가 딱 4건 된 거야. 등록돼 있는 게. 9월 등록돼 있는 게. 그러면 그 이야기 뭐냐면 파는 사람은 없고 일부가 거래해서 그 시세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시세가 되면 또 안 팔아. 이런 구조가 선순환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더 이상 팔고 갈 데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곳에 살고 싶으신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살고 싶은 걸 떠나서 자산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데를 갖고 있으면 시간이 내 편이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 2008년도에 한창 그 반포레미안 그 2009년도에 반포레미안 이때가 이제 미분양 났을 때거든요. 3,300의 분양이죠. 예. 그래서 미분양 났을 때인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요거를 막 괜찮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람들이 반포에 대해서 되게 갸우뚱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반포를요? 네, 반포를 그 당시에는. 와.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는 반포가 약간 강남의 찐 강남은 아니다. 약간 외진 동네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런 인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근데 저는 이제 반포가 나중에 엄청 좋아질 거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생각이 얼추 맞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제2의 강남이 이제 우리나라 최고 입지는 과연 어디냐, 어디가 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또 계속 반포가 또 지금은 뭐 거의 뭐 최고 입지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뭐 토지거래 허가에서 제외된 것도 저는 그 중에 큰 요인이라고 보긴 하는데 예.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여러 요인 중에 저는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압구정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삼성동 그 GBC 관련된 일대가 우리나라 왜냐면 삼성동은 지금 교통의 중심이 돼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삼성동과 연결된 뭐 잠실이라든가 이런 쪽도 물론 좋아지겠고 아까 말씀하신 뭐 대치동이나 이쪽도 사실 교육특구도 있지만 사실 삼성동과 굉장히 연계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압구정동이냐?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최고의 입지가 삼성동 일대랑 압구정동 요 두 가지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두 축으로. 두 축으로. 근데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제2의 강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이 삼성동과 압구정동의 아성을 무너뜨리긴 굉장히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입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구정동과 삼성동과 그 라인 일대가 아마 최고의 입지가 되고 그 다음이 나서 반포. 오히려 반포가 더 그때는 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봐요. 좀 낮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용산이다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그런 큰 이제 안목을 갖고 있거든요. 망구스님은 어떠세요? 압구정, 삼성, 용산, 갑자기 나한테 물어봐. 용산, 반포 이 네 가지 축을 본다면 그러니까 뭐 압구정이 비쌀 거냐, 용산이 네. 비쌀 거냐라고 하면 간단해. 용산 개발했을 때 압구정 사람들이 팔고 갈 거냐 문제인데 안 갈 것 그렇죠. 같다는 안 갈 것 거지.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용산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반포 그렇죠. 사람들은 팔고 용산은 갈 거냐? 가요. 가요? 갈 거야.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압구정과 삼성동이 아마 우리나라 최고 입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삼성동은 이제 집뿐만 아니라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모든 이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교통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용산이 반포보다 비쌀 거다? 아니요, 용산이나 삼성동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동. 네, 아니, 삼성동.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반포 사람들이 팔고 용산을 갈 거냐? 아니요. 그 반포 사람들은 팔고 압구정동은 간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위계가 이게 될 거다 이거죠.
이게 뭐 결국에는 집값을 비싸게 만들려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 네. 그러면 이제 부자들한테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뉴타운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돈 모으고 성장하는 그런 곳이잖아. 그래서 이제 한계라는 게 있지. 이미 성공한 사람들, 많이 모인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사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보면 중대형 위주로 돼 있고 대부분 그 부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올라도 안 팔고 내려도 안 팔아. 팔고 갈 데가 없어. 계속 거기 살아.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안 빠지는 건데 결국 용산이 만들어지고 나서 용산이 중대형 위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주복일 텐데 그런데 이제 그 반포나 대치동에 있는 사람들이 팔고 그걸로 이제 들어갈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거는 힘들다고 봐요, 저는. 그치. 그건 힘들고, 그분들은 이제 압구정동이나, 이제, 압구정동 쪽으로 가지 않을까. 삼성동 일대, 삼성동 일대. 위계를 물어보시길래.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삼성동? 삼성동, 예. 삼성동, 예. 네, 지금의 좋죠. 삼성동을 생각하면 스타일이 조금 다르긴 하네요. 다르긴 한데, 이제, 그러니까 삼성동의 그 축으로, 그 양쪽에 이제 밑으로 이제 대치동뿐만 아니라 잠실 쪽으로 이렇게 축구 있지 않습니까? 그쪽 라인도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범 삼성동이네. 네, 테헤란로가 중심이었다가 이제 도산대로가 네. 그 이름 뭐야 그거 이름 그쪽 길이 중심이 이동할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쪽 라인에서도 이제 재건축 단지들도 굉장히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갑자기 재건축 얘기 나와서 목동은 이 섬 같아. 섬. 좋은 그 섬이죠. 서울을 반쪽을 딱 쪼개서 동하고 서로 나누고 다시 반을 쪼개갖고 한강 이남 이북으로 나누면 사부면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부면에 남서쪽에 대장이고 근데 주변이 너무 외로워요. 그 말고는 다 이제 목동을 따라갈 그게 없잖아요. 다 동생들이죠. 그쵸. 이제 뭐 이렇게 군락을 형성해야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가격 나오는 거 보면은 일단 뭐 30억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목동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목동하고 여의도야말로 진정한 섬이에요. 실제 섬이고 여의도는 실제 섬이고 여의도는 그래서 주말에 가면 되게 한산해요. 여의도 가면은 오히려 되게 한산하고 왜냐면은 그 업무지가 많다 보니까 다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오히려 한산하고 그래서 주말에 소개팅을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 한산하니까 그죠. 네, 네, 좋아요. 네, 맞아요. 또 역으로 또 그렇게 이용하면 네. 또 좋은 거고. 그래서 목동과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동은 이제 아파트 단지고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사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그 한계가 강남 접근선이라든가 여기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한계는 물론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목동이 나쁜 데는 아니고 굉장히 살기 좋고 학군지도 좋고 그다음에 웬만한 편의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다 목동도. 그래서 이제 그런 목동도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되고 하면은 또 이제 서남권 서울 서남권에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좋아질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여진다. 예. 7단지 사요? 아니 뭐 여유 되면 근데 그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니까 이제 실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또 이제 목동은 아시다시피 이제 주차를 이제 이중 주차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테트리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네. 내가 만약에 이제 실거주하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목동 그다음에 아이들 학군에 좀 진심인 분들 학군 내가 좀 다른 걸 포기하더라도 학군에 좀 진심이다 하면은 사는 것도 지금 이 시점에 사시는 것도 오히려 지금 눌려 있을 때 산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로 눌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거주하면서 내가 들어와서 한 2년 고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목동. 좋습니다. 사요? 돈 되면 사세요. 안 되잖아요, 근데. 문고리 정도 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30억부터 시작할 거다. 네. 지금 가격 보면 30억부터 시작할 것 같다. 그래서 서남권 4분면 중에 이제 서남권 쪽에서는 혼자 외롭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이 될 건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 주변이 같이 어우러져 주면은 좋은데 시너지 안 하고 할 텐데 그런 건 좀 아쉽지만 섬처럼 단지 또 반면에 그 서남권 쪽에서는 돈 있는 사람은 거기밖에 갈 데가 없는 그 장단점이 다 있죠. 그렇죠. 거기 안에 있으면 행복한데 밖으로 나오면 불행해요? 아니 불행하진 않고 밖으로 나오면 이제 그 인프라가 너무 없긴 하죠. 예, 그런 거 있죠. 근데 이제 막 그 영동 1지구, 2지구, 잠실지구 이게 강남하고 잠실이잖아. 거기는 이제 막 대단지로 쫙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네. 그 막 계속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대치동 한 자리 비면 잠실에서 채우고 잠실 비면 또 저쪽에서 채우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너무 좀 외로운 게 있죠.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30억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잠실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 제가 이제 서울 입지 관련해서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서울 한번 지도 한번 보시면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서초, 뭐 강남구 그다음에 뭐 그 서초라든가 이런 쪽 이게 강남 3구 있지 않습니까? 강남 네. 3구가 이제 최고 입지로 보여지고 그 중에 아까 압구정동, 상선동 일대 그때 거기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개발하려고. 왜냐면 그쪽은 다 앞으로 개발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발 계획 때문에 사실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이제 핵심 축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용산 쪽 있지 않습니까? 요쪽 이제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제 업무 지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개발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어디를 이제 주목해야 될 거냐면 그 다음이 저는 이제 여의도 같아요. 여의도 재건축. 용산화. 예, 여의도 재건축과 시범. 예, 그리고 이제 용산과 맞물려서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의도 큰 축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오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동구 쪽 있잖아요. 네. 이쪽 보시면 성동구 쪽도 보시면 이제 강남 바로 위쪽이다 보니까 이런 쪽도 이제 개발되는데 이쪽도 지금도 많이 이제 오르고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좀 단점이 뭐냐면 언덕이 많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옥수동, 금호동 쪽으로 하는데 워낙 그 강남이랑 가까워요. 가깝기 때문에 엄청 잘하신다. 역시 그쪽이 되고 테크니션인데, 테크니션? 그다음에 최근에 그 강동구 있지 않습니까? 말하니까 다 돼. 이거 꼭 저기 같아. AI 같아. AI. 아이언맨에서 그 누구죠? 자비스. 여기서 이쪽 강동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여러분들 강동구 쪽도 이제 많이 좋아질 지역 중에 이제 하나고, 근데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뭐 어디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냐면 보세요. 다 한강과 인접한데요. 압구정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까 뭐 성동구 쪽, 강동구, 지금 용산, 여의도, 그 다음에 아까 그 목동 쪽도 사실은 그 한강 라인 쪽에서 멀진 않거든요. 이 안양청 쪽 있고, 이제 한강에서 바로 멀진 않거든요. 여기가 목동이니까, 목동 구시가지, 신시가지인데, 이쪽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목해야 될 때, 저희가 이제 마곡지구 있지 않습니까? 마곡지구도 이제 한강에서 멀진 않다, 마곡지구.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상암동이지 않습니까? 그 위쪽으로, 이제 강북 위쪽이 상암동 쪽이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의 이제 중심 메인지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강남을 중심지로 했을 때 강남과의 접근선뿐만 아니라 한강과의 접근선도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성동구와 이제 강동구가 많이 오른 지역이 중에 하나다. 그럼 앞으로 어떤 지역을 눈여겨봐야 되냐? 지금 이제 신축 아파트 위주로 올랐고 지금 재건축 단지들은 많이 덜 오른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 쪽이라든가 여의도 쪽의 재건축, 그다음에 목동 재건축이라든가, 그러니까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은 좀 이런 지역도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더 이제 격차가 벌어지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강 쪽으로 더 개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강 라인으로 오시는 게 더 빠르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뭐 여의도 쪽이나 흑성 뉴타운이나 이런 쪽도 뭐 나쁘진 않고, 그다음에 잠원동 쪽도 뭐 나쁘지 않고, 반포도 잠원동 나쁘지 않잖아요. 자, 이런 쪽으로 좀 관심 가지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입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여러분. 강남, 그다음에 용산, 한강변. 요 세 가지만 생각하셔도 서울의 좋은 입지를 다 고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재건축 단지 세대수가 몇 개냐, 남향이냐, 북향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지. 이거 입지 공부하실 것도 없어요, 사실. 크게 그냥 이렇게만 봐도 큰 틀에서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공부할 거 없다고 합니다. 네. 돈이 조금 부족하면 여의도로 가라는데 거기서 좀 한 당황했습니다. 25억 정도 하거든요. 당황했습니다. 그렇죠. 아, 나는 나가 죽어야 되겠구나. 아니, 죽지 아니, 말고 아니요. 그래 내가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그 아래 단계도 알려달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그 아래 단계. 너무 빡세다. 재건축 돈이 없어서 네네. 재건축을 보라는 얘기가 조금 빡세다. 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금 2억에서 4억대도 알려주세요. 일단 그러면 네. 서울부터 일단 좀 네. 망우쌤님 의견까지 듣고 이런 얘기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오. 보라는 거잖아. 근데 네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첫 번째 원하고 두 번째 요까지만 얘기한 거고 네. 이제 이런 데는 2억 3억이 없으니까 가려면 이제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러니까 내가 또 좀 싼 데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네. 역시 형님. 아니 비싼데 많이 하셨으니까 네. 평상시에도. 아니 뭐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 이렇게 사실 이게 축이거든. 이렇게 나갈수록 그리고 맞아요. 한강 끼고 있을수록 하는 건데 좀 특이하게 강동구가 이렇게 좀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비싼 거죠. 그래서 아 이제 그치. 그렇죠. 좋아질 예정이라 네.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9호선 예정도 있고요. 강동구가 이제 9호선이 연정이 되면은 이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네. 비싼 동네에 공통점이 있어. 뭡니까? 그 아파트가 대단지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야 새 비싸요. 아파트. 맞아요. 근데 예. 그게 새 아파트면 더 좋고 그렇죠. 예. 이게 모여 있어야 돼. 이게. 왜냐면 모여 있어야지 뭐 학군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잠실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이 한 번에 들어오면 더 좋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가 안 되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새 아파트를 원하면 하나 미사로 가야 되는 거고. 나는 구축도 괜찮다 그러면 명일동 재건축 3인방을 노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9호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간격이 9호선이 되게 좁잖아요. 그 이야기는 뭘까? 좁은 이야기는. 좁다는 이야기는. 민원이 심했겠지. 사람이 많이 하나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표가 많다는 거, 사람이 많이 산다는 거죠. 사실 여기는 이제 이게 재건축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주공 아파트였어요. 5층짜리 전부 다. 그렇죠. 예. 싹 다 재건축이 됐죠. 주공 아파트. 주공 아파트는 사업성이 좋잖아. 보통. 네, 네, 네. 그래서 싹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원래부터 중층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붕 보면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요. 초록색이죠.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지붕을 보면은 건축 양식을 알 수 있는데 고딕 양식, 이슬람 양식. 여기는 뭐냐면 방수 양식. 방수. 방수액을 발랐잖아. 우리나라는 방수 양식이야. 방수 양식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30년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건축 대상인데 중층이잖아요. 중층이라 늦게 되는 거죠. 사업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데 사람들은 재건축 말고는 5층짜리는 재건축 말고는 환경 개선이 획기적으로 될 방법이 없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인테리어 하면은 꼭 재건축을 해야 돼. 돈도 안 된다는데. 이런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순서가 있다는 거죠. 요게 됐으니까 그다음에 요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원래부터 여기가 부자 동네였는데 재건축이 되고 나면 얘가 비싸겠어요? 얘가 비싸겠어요? 이쪽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나는 구축도 괜찮다. 애들 키우면서 여기 학군이 좋단 말이야. 남자 학군이 좋단 말이야. 배재고등학교, 야구장도 있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데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데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애들은 한번 들어가면 12년을 키워야 되잖아. 맞습니다. 이게 남자 학군이 좋죠. 예, 그런 걸 고려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아빠는 좀 엄마 아빠 출퇴근 좀 멀어도 애들 위해서 가는 거지. 근데 난 신축으로 꼭 가야겠다 그러면 좀 들어오겠지만 여기 와서 쾌적하게 살면 되는 거죠. 이런 데는 이제 그 이기신 도시니까 이기신 도시는 또 임대가 많잖아. 임대가 많다. 임대 없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사 강변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학원은 여기 또 새로 많이 생겼거든. 학원 여기 있거나 아니면 학원은 또 여기 위에 있단 말이야. 여기 있단 말이야. 요 두 군데 근처로 애기 키우기 좋으니까. 요거 강을 여기 약간 강 같은 거 있죠? 네. 요거 넘어가면 여기 상업이 많아요. 이쪽에는 또 역쪽에는. 그래서 여긴 또 그 술 먹고 담배 피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쪽이 이제 비쌌는데 애들 키우기는 이렇게 긴 개를 갖고 이쪽이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입지 같은 거 공부 좀 해보면 선택하면 되죠. 근데 신축이 대세니까 지금은 이쪽이 더 오르는 것 같지만 이제 신축이 다 선택을 받고 나면 그다음 뭐 하겠냐? 어떤 거 할 거야? 신축 나오려는데. 남은 거 이제 덜 오르는 그렇죠. 거. 원래 얼죽시는 그 상승 초반에는 신축이 다 올라. 알잖아요. 신축이 다 오르고 좀 있으면 다 이제 신축 다 올라서 가격이 벌어지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구축이라도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구축도 다 오를 거다. 이제 그러면 이제 뭔가 오르는 명분을 만들고 구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재건축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고덕지구가 80년대 후반에 만든 거예요. 고덕지구. 그때 같이 만든 게 개포지구, 고덕지구, 노원, 목동 이런 데거든. 아, 그래요? 예. 그럼 자세히 봅시다. 그러면 또 이 역사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재건축 재개발 역사를. 그러면 개포동으로 한번 가보자. 개포지구인데, 개포지구 보면은, 이 개포지구는 양재천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보면은 5층짜리는 다 끝났어요. 시형 아파트가 제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것도 1, 2, 3, 4단지잖아요. 1, 2, 3, 4단지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원래부터 약간 좀 사는 친구들이 살던 데가 중층으로 돼 있는 5, 6, 7단지란 말이야. 아직도 아니잖아. 중층이잖아. 무슨 양식? 방수 양식. 중층. 그래서 여기도 똑같잖아. 아까 고덕지구도 보면 5층짜리는 다 됐고 다 해서 입주했고 중층은 이제 하고 있고. 그럼 나중에 어디가 더 비싸질까? 여기. 뻔한 거지. 뻔한 거지. 근데 여기로 넘어갔더니 양재천 넘을 수 없는 강. 이마 그 천을 넘지 마. 개포동이잖아. 개도 포기한 동네였는데 30억 찍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개도 포기한 동네가 30억이냐? 여기는 얼마 하겠어요? 나중에 재건축 하고 나면. 4, 50억. 원래부터 부자들이 살던 데인데 우선미 대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35억이 아니라 40억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야. 재건축 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정점에 하룡의 엄마 아파트가 딱 이렇게 네 개가 딱 되고 나면은 이제 뭐 옛날에 반포가 뭐 좀 비쌌다고 카더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때 뭐 맞아요. 50억밖에 안 했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헤란로의 끝이잖아요. 여기가 테헤란로의 끝 여기가 이제 이쪽에
여기 올라가면 여기 이제 삼성동 맞아요. 개발이 여기잖아요. 맞아요. 여기 하면 GTX 들어오죠, 맞아요. SRT 네. 들어오죠, 2호선 들어오죠, 미래신사 맞아요. 들어오죠. 맞아요. 그래서 지하 6층까지 파가지고 요 도산대로 밑을 파가지고 길 밑에다가 만든다는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 보행섬도 있어 워낙 커갖고 이 보행섬 있는 데를 유리로 만들어갖고 빗을 지하 6층까지 쫙 네. 빗으로 긋다. 프랑스 건축가. 그래서 여기 GBC도 이제 또 지을 거고. 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서울시 땅이란 말이야. 국가 땅이란 말이야. 개발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통의 중심이 되니까 사실 보면 우성 123, 아시아 선수촌도 좋지만 네. 엘스도 좋고 다 좋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맞아요.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여기 이제 여기 우상상 그다음에 엄마 아파트 맞아요. 이런 데가 이제 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음. 사실 이 삼성동 재개발에 맞아요. 그 최대 수혜주는 이쪽이죠. 맞아요. 근데 여기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아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게 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제 얘기한 건데 그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네. 부인남님한테 좀 좋게 좀 얘기 좀. 자,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건 뭐냐면 부인남이랑 밥 좀 먹어요 좀. 로비 좀 그러니까. 해줘 좀. 안 그러다 먹기로 한번 했는데 얘기 한번 해야겠네. 진짜. 아유. 예. 결국 여기는 예. 통근 통합 그 통근 시간대 끝나고 나면은 엄청나게 인원들이 네. 몰릴 거거든 항상. 네. 지금도 그러면 많습니다. 결국에는 아파트를 못 사면 이 근처에 빌라 같은 거라도 뭐든지 하나 사놓으면 나중에 떼돈을 벌겠죠. 여기 식당가 막 곳곳에 엄청 많던데. 여기는 빌딩들이 커가지고 다 못 사니까 요런데 뭐라도 하나 사놓으면 그나마 좀 싼 거라도 하나 사놓으면 또는 이쪽에 이런데 빌라촌 있잖아요. 이런 뭐라도 하나 잡아놓으면 나중에 이런데 특히 이런데 부르는 게 값이 되겠죠. 빌라 사요? 지금도 비싼데. 삼성 빌라 사요? 아니 뭐 주택이라 너 돈 없잖아요. 이런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 돈이 될 거다 이런 거죠. 그렇죠. 개발 압력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하신 삼성동 일대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가장 메인 핵심축이 될 거고 여기나 아니면 압구정동이 될 거다. 근데 오히려 여기가 저는 압구정동을 더 능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그 정도로 파워풀하게 보시는 네, 거예요. 네, 이 네. 개발 호재 자체를.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 2008년도, 2009년도에 제가 반포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지금 돌이켜 보니까 맞았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말이 앞으로 뭐 10년 후, 20년 후에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현실화 되니까 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반포의 위상이 지금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반포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보다는 반포는 그대로고 그쵸, 대치동이 다른데. 많이 올라올 그렇죠, 거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야죠. 압구정보다 여기가 좋을 거다 나는 반대. 반대. 일자리 옆에는 이렇게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거의 뭐 쌍두마차로 가지 않을까. 예, 삼성 압구정동과 삼성동의 일대가 진짜 저는 부자 개인적으로 동네가 생각합니다. 되려면 예. 한강변에 음. 중대형만 사는 네. 동네가 돼야 돼. 그 말도 맞아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한강변에 중대형만 사는 동네가 돼요. 예. 이런 데가 압구정이 왜 비싸냐? 이게 뭐 학원이 많아요? 아니요. 그쵸? 아니잖아요. 교통이 겁나 좋아요? 아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블록마다 지하철이 하나씩 있어. 강남은 블록마다 네. 지하철이 하나씩 있어. 모서리마다 지하철이 하나씩 다 있단 말이야. 아니거든. 근데 한강 보이면서 그렇죠. 중대형 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살아서 부자들 집값은 그 동네 사람들의 자산이나 소득 수준이 결정한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중대형 사는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중대형이라고 다 외곽에 사면 안 돼. 부자 동네의 중대형이 비싼 거고 외곽의 중대형은 오히려 더 안 팔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가 이렇게 중대형 위주로 될 수 있냐라는 건데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잠실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 다 보면 주공 1, 2, 3, 4단지는 재건축을 했고 네. 5층짜리였으니까 했고 그다음에 중층인 5단지하고 장민하지 못한 거지. 똑같은 거야. 파크리오도 옛날에 시형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5층짜리는 다 됐잖아. 그러니까 어디를 보나 다 똑같아. 그래서 지금 중층 재건축의 시대란 말이야. 그럼 나중에 중층이 재건축하면 원래 중층이 비싼 동네고 부자 동네였기 때문에 더 비쌀 거라고요. 지금 이게 이제 2008년에 들어갔는데 지금 뭐 27억 막 이러니까 그러면 5단지가 신축으로 올라오면 얼마부터 하겠어요? 35억부터 하겠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잡내야 지금 분양하잖아. 잡내야 분양하는데 지금 뭐 5,800인가 6천 얼마 분양한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되면 10억 먹는 거지. 얘는 최소 30억부터 시작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요거 분양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찾겠지. 요거 분양하면 또 뜯어서 갈 거라고 뭐 10억이 어쩌네 차액이 어떠네 뭐 로또가 어떠네 뭐 이순신 장군 옆에서 칼 차고 있었다든지 뭐 이런 소리 떠들어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 관심을 가지겠지. 그러면 그 옆에 뭐가 있나 장미도 보고 잠실 주공 5단지도 보고
보는 순간 좌절하겠지.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보면 이제 이쪽으로 여기 둔천주공도 있잖아. 둔천주공 여기 이제 24억, 25억에 지금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라도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 이것도 너무 비싸네. 그럼 방이동 쪽으로 가겠네. 방이동 오금 현대라도 할까? 이런 데도 해야 되나? 뭐 이런 데라도 해야 되나? 뭐 자꾸 하다가 보면 이러다 보면 어느새 이제 거여동에 와 있겠지. 거여 마천이나 위례에 와 있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요게 위계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맞아요. 위계다.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된다. 그렇죠. 예. 맨날 데이터만 이야기하고 뭐 시장만 이야기하니까 하나 안 맞아요. 보는 것 같아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맞아요. 이게 부동산은 어려운 게 이런 거잖아요. 뭐 맨날 방구석에서 데이터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번 나가보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렇죠. 나도 그런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나는 그래 항상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임장을 갑니다. 방구석에서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 데이터 보는 사람들은 안 다니고 데이터만 맨날 보잖아. 맨날 연락이 안 됩니다. 맨날 임장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맨날 밤에 회신이 와, 카톡이. 뭐가 전화도 안 돼, 연락도 안 돼, 잘. 바빠. 바빠. 맨날 밤에 회신이 와, 밤에. 막 11시 반 이렇게.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삐 걸어다니는데. 그러면 어디 갔다 왔대, 맨날. 맨날 어디 갔다 왔대. 그렇지. 오늘은 새로운 맛집도 찾고. 예. 그리고 저는 한강변에 카페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찾아가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나 사야 되거든. 언젠가 내가 하지 않고 사야 되거든, 땅을.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후배가 연락하면 바로바로 대답하는. 저는 항상 칼대답 핸드폰만 보고 있어. 거의 5분 대기 조정. 미사 신도시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집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출근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고도까지 마찬가지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바로 옆으로 가지. 바로 옆인데 요런 데로 가는 거 요런 데.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요런 데 이제 요런 데 있잖아요. 가게가 미어 터져요, 지금. 뭐 있어요, 가게가? 일정대요, 있어. 여기 가면 여기 있어. 여기 명장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가보면 그래서 여기가 엄청 개발이 되고 이런 데 개발이 되고 있단 말이야. 땅값이 이제 부르는 게 값이지. 그런데 이거는 좀 옛날 사진이네. 옛날 사진이네. 근데 여기 다 바뀌고 있단 말이지. 조금씩. 막 여기 길이 다 막혀. 엄청 막혀. 주말에는 나오는데 1시간 걸리고 그래. 막 여기서 이런 데 나오는데 1시간 걸리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린벨트였단 말이야. 네. 그 옛날 거 보면은 이게 다 빈 땅이었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 사람들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여기도 미어 터지니까 결국에는 이 한강변에 있는 땅들이 다 올랐다고 이렇게. 이런 데 카페 할 자리들은 다 올랐단 말이에요. 아, 여기 사시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임장 다니시는 거예요? 사시려고? 그건 아니고 네, 이제 네. 이런 거를 계속 보고 네, 있다가 네.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오면 네, 어디가 네. 돈이 되겠나. 그렇죠. 여기는 이미 다 네. 메이드가 됐기 때문에 네, 비싸서 네, 못 네. 사는 건데 네.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가깝잖아. 이 사무실에서 출근하고 나면 백순대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타고 나가요. 맨날 도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도는 거지. 똑같은 일이 어디서 벌어졌냐면은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벌어졌어요. 김포 한강신도시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금단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들어온 지 10년 넘었잖아, 처음에 네네. 들어오게. 네. 그래서 그때 어디를 갔냐면 강화도로 갔어요. 강화도 땅도 엄청 올랐죠. 이 사람들이 네. 다 어디로 가요? 놀러? 여기 간단 말이야. 네. 송도가 들어오고 나서는 어디로 갔냐? 밑으로 내려가면은 송도 내려가면 여기 섬, 대부도, 제부도 이런 데 있잖아요. 대부도 이런 데, 영흥도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미리 다리를 미리 놨단 말이야. 이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놀러 갈 때 이렇게 시야호 따라서 쭉 가가지고 이렇게 주말에 가보잖아. 미어 터져. 그럼 여기 땅값이 오르겠어, 안 오르겠어? 오르죠. 그럼 어디부터 사야 돼? 길에 붙은 데부터 사야지. 네. 뻘카페 이런 데 가봤어? 나는 왜 이런 데 가보겠어요? 맨날 가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 주변 땅값이 오른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디가 오를 것 같아? 이런 데는 아직도 싼 데 많아. 평당 지금 얼마나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질문 자체가 네, 네, 이제 네. 의미 없는 거지. 땅에 네. 바로 붙었고 카페 바로 할 수 있는 데는 비싸고 네. 네. 이제 500단위, 1000단위 네, 가는 네. 거고 이제 그것도 싼 거예요. 좋은 거는 뭐 1000, 2000까지 가는 거고 이제 손 많이 대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네. 허가를 받고 개발 허가를 받고 뭐 쪼개고 이런 거 해야 네, 되는 네. 거는 이제 막 100단위인 거죠, 100단위.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다 이제 메이드가 돼버렸잖아요, 이미. 네. 그러면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또 어디가 뜨겠어요? 다 남양주잖아요, 여기 남양주. 네, 네. 이 주변에 이제 요거 이렇게 눌러봐봐,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다 이게 계획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네. 계획이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주변에 골짝골짝에 카페 자리나 이런 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오면. 모르죠. 지금 사야 돼, 나중에 사야 돼. 이게 10년 뒤의 모습을 내가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 10년 뒤에. 여기에 10년 뒤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 거잖아. 15년 뒤에. 그럼 그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계속 아니까 계속 카페를 다니는 거야.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죠. 그럼 나중에 카페도 그 하실 의향이 안 있으신 하고요. 거예요? 저는 안 한다니까요. 근데만? 땅만 그래서 간다니까요. 토지만 이제 땅만 한다니까요. 넘기겠다는 거예요. 예, 그 너무 할 맞춘 일이 것 없으면 같아요. 하나 하겠죠. 맞아요. 예, 근데 뭐 커피 도넛 가게를 한번 복수를 하는 거지. 젊은 날의 나에 대한 어떤 복수를 내가 다시 한번. 그리고 재산이 너무 많으면 네. 가업 승계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 500억까지는 가업 승계하면 네. 비과세가 되잖아. 아, 그래요? 근데 커피숍은 승계 대상이 아니고 맞아요. 빵집만. 베이커리만 맞아요. 돼. 맞아요. 베이커리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베이커리 큰 거 짓는 거죠. 네, 맞아요. 100억씩 넣어가지고 맞아요. 베이커리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법인 만들어갖고 아들한테 주는 거죠. 제가 소금빵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그쵸. 진짜로. 제가 안 만들어도 돼. 어차피 생지 사서 그쵸, 그냥 그쵸. 뿌리기만 하면 되잖아. 맞아요. 다 만들어진 거 갖고 오거나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런 데 가면 이제 만약에 하면 이제 크게 져가지고 검단산 뭐 샤베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스타용으로 몇 개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망고 베이커리. 망고 베이커리 이제 막 망고빵.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충 유지만 하면 이제 나중에 가업 상속 이런 것도 되잖아. 물론 그렇게 재산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보면 정말 놀랍게도 2, 3천 주고 산 거를 6억에 내놓은 것도 있어요. 몇 년 만에. 와. 잘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게 재밌네. 돈 버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여기 그린벨트잖아. 맞아요. 네. 자 보세요. 이게 설명을 또 해볼까? 우리나라는 동보서저잖아요. 동보서저. 이거는 우리나라 지도는 안 되고 위성진으로 봐요. 산이 많죠. 네. 여기는 뭐 동보서저 동이 높잖아. 네, 네.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쪽으로 물이 고여가지고 서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서울만 딱 볼까요? 한강이 왜 한강이에요? 한이 우리나라 말로 겁나 크다라는 뜻이잖아. 큰이라는 뜻이죠. 한이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큰 땅, 제일 큰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수량 차이가 399배.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유량 차이가 큰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이 북한강이 북쪽에서 금강산부터 해가지고 다 물이 모여서 이쪽으로 모이는 거고 이쪽은 충청도하고 이쪽 물까지 다 모여서 남한강이 와가지고 여기서 두 개의 물이 만난다. 그래서 이게 두물머리잖아요. 양수리. 그치, 두물머리. 근데 이렇게 해서 서울로 들어가는데 보시면 금단산하고 이 두 개 산 사이가 되게 좁잖아. 그래서 여기만 딱 막으면 이 물을 두 개를 다 가둘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댐이 팔당댐이 아주 옛날부터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좁잖아요. 이게 댐이 없을 때는 좁잖아요. 이렇게 좁으니까 두 개가 물이 합쳐져 갖고 유속이 얼마나 빠르겠어. 여기서 모였다가 빵 터지면서 쫙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사 신도시 미사 여기 보면 이런 섬들이 많아졌던 거지. 물이 없을 때는 섬이 모이다가 물이 차면 여기까지 다 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논농사지였겠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빈 땅이 있었고 그린벨트 지정해갖고 해놨으니까 계속 빈 땅이 있었으니까 미사신 도시가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굴러와가지고 이쪽은 다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다 잠기던 때니까 남는데 여기는 높으니까 옛날부터 동네가 있었을 거고 여기도 천호동이 그나마 좀 높았어. 그래서 천호가 살아서 천호동이에요. 그 잠실은 200호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남한강하고 북한강에서 물이 여름에 엄청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남쪽의 땅들은 미개발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그 치수 다목적 댐을 만들고 제방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개발을 한 거야. 그게 이제 70년대죠. 그래서 강남이 탄생한 거죠. 그때는 영동 1지구, 2지구, 잠실지구라고 했죠. 왜 영동이 여기 명칭이 없었어. 영동포의 동쪽이야. 영동포의 동쪽. 영동포밖에 없었어 밑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넓게 해가지고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잠실지구, 강남하고 잠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부촌이 된 거지. 왜? 집들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착착착 그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촌이 된 거고 얘는 나중에 이제 개발된 거지.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지 강남이 나중에 이렇게 계획 도시가 됐고 그래서 부자 동네가 된 걸 알 수가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여기는 태적평야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김포평야.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일산 그리고 북한 이렇게 있잖아요. 김포. 여기는 뭐냐면 왜 좋은데 땅이 너무 많은 거야. 왜 물이 자꾸 이렇게 흐르니까 태적돼 가지고 낮고 평평한 데가 많은 거죠. 이게 다 뭐예요? 논이잖아요. 네. 오를만 하면 짓고, 오를만 하면 짓고, 오를만 하면 짓고. 여기도 보면 일산도 다 좋잖아. 오를만 하면 짓고. 뒤에 파주, 교화신도시는 일산신도시보다 더 커. 1차, 2차, 3차까지 나 있어. 아직도 다 못했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일산 또 오를만 하면 앞에서 잘라먹어. 이렇게. 앞에서 잘라먹어. 득양구에서 잘라먹어. 그리고 이제 3호선이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맞아요. 겁나 멀어. 돌아가. 여기 바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통이 안 좋고. 그래서 똑같이 2천, 3천에 분양했는데 분당은 어때요? 강남 가깝죠? 그리고 양쪽에 뭐 있어요? 산 있잖아, 산 있으니까 확장이 돼, 안 돼? 똑같이 분양했는데 강남 가깝고 일자리 가깝고 확장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데 땅이 없으니까 집을 더 못 지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1사하고 분양하고 똑같이 2천, 3천에 분양했는데 20평은 2천, 30평은 3천에 분양했는데 지금은 2.6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어디에다가 집을 사야 되냐면 이렇게 들이 넓은 데 말고 장기 거주하실 거면 이렇게 더 이상 집을 지을 데가 없는 데다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쑤시개도 들어갈 틈이 없는. 그렇지. 그렇지. 여기 노원은 왜 안 오는지 알아요? 여기도 노원은 이쑤시개 안 들어갈 것 같긴 이제 한데. 멀긴 한데 여기가 집을 안 짓는데 대신에 여기 남양주 산 넘어가면은 남양주에 뭐 갈매지구, 별내지구, 그다음에 남양주에 다산 신도시부터 줄줄이 많잖아요. 여기 분양할 때 여기 이쪽으로 엄청 많이 넘어가서 노원구에서 거기만 있는 줄 알아요. 의정부는 여기 또 밀락지구, 그다음에 고산지구 또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구축이고 집이 없으니까 다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쪽도 의정부는 완성됐고 이쪽도 어느 정도 찼으니까 이제 재건축이 되면 이제 좋겠죠. 대신에 그동안에 못 올랐던 이유는 주변에 이게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땅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자, 여기 가기 전에 어디부터 가겠어요? 아까 동심원 그리면 서울에서 중심에서부터 성동구 오르고 그다음에 동대문 오르고 그다음에 중랑천 넘어와서 노원구 오르고 제일 마지막에 의정부 오르고 양주 옥천까지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위계고 이제 물결효과처럼 동심원을 그리면서 나가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해봐야 돼. 그럼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 상승세가. 강남을 우리 강남만 너무 이야기 미안해서 그런 거야. 강남 다 올랐어. 강남 어차피 나는 못 사. 그러면 지금 성동구 지금 올해 제일 많이 오른 데는 성동구예요. 성동구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성동구에는 파크힐스가 있잖아. 금호 파크힐스가 있고 옥수 파크힐스가 있잖아요. 마포 20억 다 찍었잖아. 그러면 이제 어디가 오르겠어요? 동대문이 오르겠죠. 동대문의 축은 어디야? 청량리에 있는 L65 이런 거잖아요. 가봤어요? 겁나 좋아. 엄청 크던데. 그렇지. 크기가 먼저 고점을 찍어주고 그 밑에 크래시티, 전농동 이런 데가 찍어주는 거죠. 뭐 크기도 이제 지금 신축들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원구는 하나도 안 올랐냐? 노원구는 신축만 올랐어. 신축만. 구축들은 싸해.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동대문구에 준신축을 내가 돈을 해서 들어갈 거냐. 그 돈이 안 되면 그 다음은 노원이니까 노원에 가서 사는데 노원에서 갈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축부터 보겠지. 그러니까 노원구에 가도 신축을 사야 되는 거죠. 지금 타이밍은.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내 집 마련한다. 돈이 많지 않다. 그러면 동대문구에 준신축이나 노원구에 신축을 사야 될 타이밍인 거죠. 좀 더 지나면 내년에 좀 더 진행이 되면 이제는 노원구에 구축을 사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강남이 올랐어? 그 다음에 판교, 그 다음에 분당 다 올랐어? 그러니까 수지 오르고 광교 오르고 광교 오르니까 또 어디 오르나요? 그 밑에 있는 영통 오르고 지금 이런 순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영통, 망포 오르고 영통 오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순서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망포의 신축은 또 이미 한 차례 올랐어. 그러면 그게 대장 주변으로 또 오르겠지. 이런 순서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흐름을 잘 알고 있으면 최적의 타이밍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히 많이 오를 타이밍에 최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올 초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부터 그지?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박제해 놓은 영상도 있잖아. 맞아. 내가 영상 하면서 박제해 놓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2023년에 못 샀으면 2024년에 후회하는 거고 2024년에 못 샀으면 2025년에 후회할 거다. 슈퍼사이클 시작했다 서울은 이제. 근데 2025년에 또 안 사면 2026년에 후회할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2026년에 못 사면 이제 70, 80 돼가지고 또 후회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후회할 일만 남았네요. 안 사면. 제 뷰에서는 그런 거고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 안 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뭐 한 달에 이렇게 한 달에 2, 3천씩 벌어. 그러면 뭐 집 안 사도 되잖아요. 저축만 해도 되죠. 코인 안 하고. 국장은 막이니까 미장에 좋은 거 몇 개 사고 M7 이런 거 있다며 사고 뭐 TLT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좀 사놓고 뭐 배당 받고 미국에 세금 내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문제지. 대부분 안 그러니까. 아니 강남 사람들은 알아서 잘해. 잘 모르겠으면 이런 데 가갖고 200, 300 내고 컨설팅 받아서 좋은 데 사. 근데 그것마저도 어렵잖아. 우리 직장인들은 막 30만 원짜리 강의도 손이 탁 떨리는데 저거 듣고 이상한 거 이야기 준 거 아니야? 막 망고쌤이라는데 사기꾼 같기도 하고 말은 잘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한데? 빌라 사라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또 안 듣잖아. 그런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야. 근데 뭐 듣든 안 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서울에 집을 가져라. 슈퍼사이클 시작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저는 조금 이제 관점이 뷰가 좀 다른데 저는 네. 이제 좀 지금 이제 서울 쪽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덜 오른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수도권 쪽에 아주 좀 저평가된 데 위주가 지금은 좀 적기지 않을까. 예, 오히려 좀 서울은 조금 이미 좀 늦었다는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렇죠. 예, 저는 서울 이제 나름이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제 단기 좀 고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오르기 전까지 서울은 조금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거나 조금 더 보합일 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좀 덜 오른 지역들도 수도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좀 투자금 대비 효율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아직도 저는 그런 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에 그치면 안 되잖아요. 또 나는 또 이렇게 이런 거 하면 데이터를 파잖아. 네. 그래서 어디까지 퍼졌는지 아. 놀면 뭐해? 데이터. 애들 학교 가고 나면 할 일이 없어. 내가 확산지도라는 거야. 확산지도. 확산지도? 뭐냐면 이게 서울 지도 보이시나요? 이거 보시면 뭐냐면 이걸 어떻게 했냐면 2021년하고 2022년 초가 전고점이었잖아. 전고점 대비 지금 실거래가가 몇 프로까지 평균적으로 회복했냐. 원베일리 아코로 리버 팍하면 100% 넘었지. 이제 그 말고 평균적으로 네네. 구별로 한 거예요. 그러면 제일 빨간 거는 제일 많이 회복이 네. 된 거고. 빨간 거는 어느 정도까지? 서초구는 89.9% 평균적으로. 요거를 빨간색으로. 구축도 많고 아울러도 많잖아. 실거래 기준으로. 근데 노도강은 이제 보면 77%라는 77.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용산은 85%. 용산에도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 3구라든지 한강변 위주로 회복을 많이 했죠. 그러면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디까지 지금 회복이 돼 있냐를 네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늦었어. 근데 실거주 할 거면 상관없어 나는. 없는데 나는 좀 네네. 돈을 불려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외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한 동대문까지는 왔고 평균 이렇게 흰색이 평균이에요. 네. 흰색이 81%가 평균이야 서울은. 아. 그러니까 82%가 회복 못한 거는 파란색이고 81%가 회복 많이 된 거는 빨간색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럼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갈 거냐, 강서로 갈 거냐, 아니면 이쪽 위로 갈 거냐, 아니면 이쪽으로 갈 거냐 해야 되는 거지. 노원 선진입. 노원의 신축, 노원이 아니고 노원이라기보다는 동부권. 그 예를 들면 뭐 그 기름 뉴타운 이런 데도 신축 성북구에도 신축 많잖아. 그런 거 자기 뉴타운, 이문 희경. 뭐 12억에 분양할 때도 삿대질자 레미안이 와그란데? 막 이러면서 가격 뭐 와그란데?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지금 뭐야 11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14억 15억 이야기하고 있잖아. 얼마나 욕했어 그때. 그죠? 사라니까 말 안 들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돈 맞춰가지고 이렇게 와 있으니까 최적의 장소는 이제 이런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겠죠. 동대문 이야기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경기도로 확대해 보면 돼. 그러니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게 100%나 동의한다 이거지. 근데 이제 요거를 나는 그냥 감호라면 좀 무서우니까 이런 변두리에 있는 것들은 아파트가 별로 없으니까 다 빼고 딱 보면 서울 기준으로도 이렇게 봐봐 하남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과천시는 이미 서울보다 더 회복이 많이 됐다. 그럼 어디를 사야 돼? 그러면 이제 분당 사지 말아야 이야기입니까? 아니 분당에서 또 회복이 될 데가 있겠죠. 그런 데를 사거나 분당이 안 되면 그 주변에 안양이라든지 이런 데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된다 이거지. 확산이 되는데 지역이 다 똑같이 오는 게 아니고 지역 내에서도 또 확산이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 땅 큰 데 있잖아. 땅 지도 큰 데 있잖아. 이런 데는 인구가 적은 거야. 이런데 가평군. 이런 데는 연천군. 땅이 좁은 데를 봐야 돼. 좁은 데. 이런 데를 봐야 돼.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죠. 짜글짜글한데. 이런 데 거래가 아예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의 30%가 서울이에요. 31%. 어마어마하네요. 열채주 채수는 안 되는데 비싼 거죠. 경기도가 1,200만, 1,300만 살잖아요. 경기도가 34%. 34. 30%. 그래서 둘이 합치면 65%인가 70%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인천이 5%밖에 안 돼. 그래서 서울, 경기가 전국을 다 끌고 가는 거죠. 하드캐리 하는 거죠. 그 부산이 5%밖에 안 돼요. 부산하고 인천하고 비슷해요. 수도권이 서울하고 경기가 하드캐리 하는 건데, 이 변두리 빼고, 그 다음에 서울에 붙어 있는 1기 신도시, 서울 합치면 전국의 60% 이상 된다는 거죠. 그죠? 무섭지 않습니까? 양극화 심하죠. 네. 서울민국. 서울이 곧 대한민국이요. 그렇지. 대한민국이 곧 서울이다. 지금은 이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서울에 집중해라. 지방은 오를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얘기해 줄 테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지금은 서울에 집중해라. 내년에는 왜 부산하고 울산이 먼저 올라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게. 근데 하지만 서울하고 경기도에 집중해라. 제가 말하는 서울은 서울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붙어 있는 데까지. 붙어 있는데.
떨어져 있는 데 말고 붙어 있는 데. 붙어있네. 붙어 있는 데까지만 해라. 가급적이면 남쪽으로 해라. 지금 현재 그 인천의 상곡동에 신축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재개발이어가지고 네. 그 등기가 늦게 나는 바람에 원래는 그 월초에 그 망고쌤 그 강의 들으면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등기가 안 나는 바람에 못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 등기가 나서 이제 갈아타고 싶은데 네. 이거를 팔고 저희는 사실 서울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는 실거주 할 때는 있어가지고 네. 계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알아봤더니 다 1억씩 거의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24평으로 지금 이제 어차피 저희는 실거주를 안 할 생각이라서 어디를 가야 되나 해가지고 이제 그 동대문 희경 SK뷰랑 네. 네, 동작구에 그 골든포레를 좀 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개가 입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디를 가야 되나 투자금은 지금 한 5억 정도여가지고 예. 갭으로만 보는 거라 네. 좀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 매매가는 희경이 조금 싸긴 한데 그 전세가가 낮아가지고 투자금 자체는 지금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가는 게 나은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네. 네네, 그게 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네네. 그럼 이번엔 망고쌤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셨다고 하니. 휘경 SK하고 또 그다음- 어디라고요? 희경 SK뷰랑 그 동작구의 이수 그쪽인데 골든포레요. 골든포레요. 롯데 골든포레. 아, 근데 이제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냐? 네, 이거 아. 다른 것도 사실 이제 제가 공부를 한 지역이 많진 않아서 그 동네에서는 저는 이제 갭으로 줄 거라 아무래도 신축이 관리하기는 편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신축 위주로 좀 가고 싶은데 네. 투자금이 5억밖에 없으니까는 선택지가 눈에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아, 네. 5억밖에 없어서. 네, 그래요? 네, 그럼 둘 중에 하나 골라줘요? 네, 어디가 나은 건가 입지적으로? 입지요? 네, 아, 가격은 지금 같아서 예. 거의 비슷해요. 지금 5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투자금으로는 같이 비슷하거든요. 네네. 어디가 나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SK가 난 것 같은데? 아, 골든포레요? 네, 아니, SK 골든포레 아니잖아. 그렇죠. 희경 아, SK요? 이 골든포레 그쪽에 가보셨어요? 네, 가봤어요. 언덕이 되게 아, 있어요.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희경은 아무래도 이제 네네. 올해 이제 쏟아지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쵸? 예, 물량이 쏟아지니까 네. 천지개벽을 할 거란 말이지. 네네네. 사고 나서는 조금 마음고생이 되겠지만 네. 어차피 이거 사놓고 이제 투자로 보는 거니까 2년 뒤에 여기가 많이 오르고 슈 골든포레가 많이 오르겠슈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둘 중에 하나 굳이 고른다면 굳이라고 그러는 게 좋은 건데 네. 두 개 굳이 고른다면 네. 나는 그냥 SK 휘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고 이런 네, 생각인 네. 거고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5억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나? 그러면 그렇죠? 더 네. 좋은 대안이 있다는 지금 표정을 지으시는데. 많을 것 같다 그래요? 뭐 이런 느낌. 많을 것 같다. 근데 신축, 뭐 되게 신축은 아니더라도 거의 막 좋은 데는 다 구축도 뭐 솔직히 전세 가격이 낮으니까 투자금이 좀 많이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개본 신축이 더 작죠. 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신축을 사야지. 아, 그니까요. 신축을 사야죠. 네, 그쵸.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문, 네. 이경 이런 데는 이제 올해부터 터지니까 입주가 네. 이제 지금 빨리 세팅을 하든가 아니면 타이밍 놓치면은 전세 놓기가 쉽지 않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좀 난이도가 좀 있고 네. 그 골든폴에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찾고 이런 데는 아니죠. 그렇지 않나?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네, 올라가 보면 이제 네. 그 숭실대학교 넘어가는데 보면은 이제 네. 그 달마사 밑에거든요. 이게 네, 숨이 맞아요. 헛딱헛딱 한단 말이야.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내려갈 때 브레이크가 터지진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급경사란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잘 네. 알지 내가. 아, 예, 그러면 예. 선생님 말씀을 다른데 더 공부해보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 신도시도 있잖아. 뭐 예를 들면 5억이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잖아요. 그죠? 강동구에도 신축으로 5억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그 미사 강변에도 그런 거 많을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5억이면 네. 그 이문희경 그치.
뭐 기름 뉴타운이라든지 많잖아. 네. 그리고 네네. 5억이면 또 이렇게 입주권 이런 것도 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대출은 어떻게 대출에 대한 대출은 안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대출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군요. 아니, 왜냐면 저희가 지금 여기를 음. 살아야 되니까, 인천에 돈을 여유를 좀 남겨놔야 돼서. 네네네. 직장을 안 다니세요? 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뭐 대출은 안 받는다고 하면 네. 대출을 안 받는다고 하면은 그 정도에서 살 게 많을 것 같은데, 그치? 네.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상곡동이 네. 지금 저희가 신축이긴 한데, 바로 앞에 이제 이번에 그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서 그 분양가가 나왔는데 8억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아직 덜 오른 상태인데, 네. 이걸 그냥 손해보고 그냥 빨리 팔고 갈아타야 되지, 좀 기다려야 되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 되긴 들더라고요. 그걸 팔면 5억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예요. 그걸 팔고 네, 5억으로 서울에 하나 사놓고 네, 저는 그 다음에 살려고요. 네, 월세를 살겠다, 딴 데 가서. 네. 그래요? 글쎄. 너무 버스를 놓친 느낌이라. 좀 길게 보면 서울이 낫겠지만, 그렇죠. 네. 그쵸. 네. 길게 보면 서울이 낫죠. 서울로 하세요. 좀 손해 보더라도 그렇지. 움직일까요? 그거 이제 2년 뒤에 내가 갑자기 네.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재테크도 네. 안 하고 뭐 그런 건 네.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앞으로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네, 네. 죽을 때까지 네. 재테크해야 되잖아.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근데 하나밖에 못 해. 네. 그러면은 이제 서울로 해야죠. 공부해서. 네. 그쵸. 네. 신축 위주로 해서 아직까지 어죽신이니까. 네네. 그렇죠. 준신축이 오히려 갭이 더 커. 그러니까요. 요즘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전세가가 낮아가지고. 네. 결국에는 답은 이거죠. 2년 내에 어디가 가장 많이 오를까? 그거 중에 내가 5억을 할 수 있는 갭 투자는 어떤 걸까? 딱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2년 뒤에 팔지 말지는 2년 뒤에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딱 네. 그거잖아. 네. 그쵸.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주춤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요즘에 부동산에서 그런데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하더라고요. 지금 거래가 이제 좀. 5억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타겟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주춤해 전체적으로.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네네. 어차피 이번 달 다음 달은 그 분위기가 완전 좋지는 않을 거거든. 네네. 그렇죠? 예, 대출 규제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돌아다녀야죠. 그죠? 이 동네부터 정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많이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거기 주변 강동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볼 때보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봐야겠네요. 근데 왜 가라 그런지 알아요? 강동이요? 네. 모르겠네. 그게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강동을 가보고 네. 이사를 가보고 네네. 똑같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를 여러 군데를 가볼수록 네. 서로 네. 비교가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혹시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40대 초반인데 애가 어려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애기예요. 네. 애도 키워보고 애도 낳아보고 이제 네. 살아도 보고 뭐 이렇게 그러면은 그 본인이 있잖아. 남들이 투자가 좋네 안 좋네 이런 이야기 듣지 말고 네. 여러 군데 가보고 본인이 네. 여기 애 키워도 살만하겠다 있잖아요. 그런 네. 쪽을 선택하는 게 좋아.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호재가 터지네 안 터지네 이런 이야기는 이미 반영된 거니까 그런 거보다는 네. 딱 여자들의 육감 있잖아. 네. 여러 군데 네. 돌아보시고 네. 진짜 애 키우면서 살면 투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애 키우면서 살면 여기가 좋겠다. 네. 이런 데 위주로 이런 데를 많이 보세요. 그게 앞으로도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겁니다. 네네. 동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네. 어떨까 싶고 그 네네. 저쪽을 보시려면 DMC도 한번 가보시고 DMC요? 예, DMC가 이게 세 군데가 네 군데 있어요. 네네. 그죠? 은평에 DMC 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강서 쪽에 DMC가 많거든요. 네네. 심지어 일산에도 있어요. 네. 일산 빼고 DMC도 네. 가보고 네. 신축 있는 데는 웬만하면 다 보고 은평 이런 데도 불광 이런 데 있잖아요. 녹번역 네네. 근처 이런 데도 한번 네. 가보시고 네. 네네. 네. 가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왜 내가 강동을 이야기하는지. 네. 네, 아시겠죠? 이런 거 좋다. 그렇게 해보시라고. 아파트 뭐 이렇게 딱 찍는 거보다는 그렇지. 크게 되실 분이야. 딱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여기 가보세요. 그렇지. 여기 가보세요. 이렇게. 크게 되실 분이야. 지금 급할 게 없어. 한 달 정도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네. 한 달 내에 또 망고심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네. 그럼 또 전화해보면 되고. 또 내 강의를 들으셨잖아. 네네.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귀에 익네. 그러니까 크게 되실 분이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투자니까 네. 성남도 가봐요, 성남.
성남이요? 아, 네. 성남 네. 성남역에 여기 있잖아요. 그 신축 많이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랑 그 네. 금빛 그랑매종이랑 네, 네, 네. 그다음에 도안 1구역 재건축하는 데 있잖아요. 네, 한어채라고 있어, 한어채. 그 세 군데는 무조건 가봐야 돼. 성남 가면은. 네, 가보시고. 네, 예. 네. 거기도 가보시면 다 비교가 될 겁니다. 그럼 눈이 되게 넓어질 거예요. 갈 네. 데가 많네. 아, 네. 네네. 그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2군데씩 가면은 한 달이면 다 갈 수 있어요. 네, 네, 그쵸?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강생이라고 엄청 또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아유. 또 친해지면 AS는 또 확실하게 해주시네요. 친해지면 다 말해준다. 저는 지금 그 분당 정자역 50평대 주복에 거주하고 있어요. 예, 그 분당 야탑의 오피스텔 세 채 3룸 아파트를 3개 보유하고 있고요. 세 채요. 예, 네네. 그런데 주복 뭐 잘 아시겠지만 거주는 편한데 그 신분당은 정자역 바로 앞에 있는 주복인데요. 예,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투자적인 메리트도 없고 또 저희 아이가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서울 강남권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갈아타기죠, 그러니까. 네,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서울 강남권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 집을 팔려고 했는데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되게 높은 지역이라 전세를 내고 그 전세금하고 그다음에 저희 여유자금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다 모으니까 한 26억 27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걸로 강남권을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강남권 방배부터 시작해서 잠실, 송파 뭐 이쪽까지 다 훑었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달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되게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아파트는 1순위는 서초 3풍, 그 다음에 뭐 신축으로는 리더스원 25평, 그 다음에 북평으로는 주공 5단지부터 장미, 토긴 한데 저희가 들어갈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돼, 투자적으로 가장 잘한 선택인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26억, 네. 26억에서 27억 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일단은 사모님 네네. 오피스텔 그 세채 때문에 아까 그 네. 분당 주상복합이 비과세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오피스텔 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전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갭으로 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로 들어가 있고 네. 지금 구청에 내는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내고 있어요. 하지만 실거주는 전세를 내서 전입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주택수로 잡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분들을 내보내시고 가급적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그 이제 그 주상복합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살고 그러긴 계시는. 한데 네. 이게 세 채다 보니까 내보내기가 쉽지가 않죠. 한 번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지금 2년 다 기간도 막 엉망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는 그러니까 그러면 정자동에는 주상복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 채를 더 그냥 사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을 이용을 할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 3년 이내에 비과세 받으려면 네. 주상복합을 3년 이내 사고 3년 이내 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받으면 3년 이내에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면 오피스텔부터 팔고 오피스텔 정리하는 걸로 안 팔리면 그냥 그거를 그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되고 그냥 공실 처리하면 돼요. 공실 처리해서 업무용으로 전환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무실 용도로. 업무용으로 처리하려면 전세금을 내주고 네. 월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네. 근데 그게 만약에 3년 이내 안 팔리면은 이제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주택으로 그냥 하려고요. 6년이든 10년이든 임대주택으로 해버리려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피스텔이니까. 네. 그래서 파는 거는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든 팔 건데 저희가 가려고 하는 고민은 강남권에 도대체 어디를 저희가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강남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네. 그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분당이랑 좀 그래도 그나마 비슷한 동네가 사실 개포동도 많이 비슷해요. 왜냐면은 그 공원 많고 산 많고. 네네. 그쪽에서 하고 아까 뭐 말씀하신 뭐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뭐 개포동이나 이런 데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아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지역들도 이제 분당이랑은 좀 분위기가 많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꼭 저는 분당이랑 비슷한 지역으로 갈 그럼. 생각은 네네. 없고요. 저희가 네. 지금까지 이제 실거주로 주거게 해봤기 때문에 네. 진짜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어, 홈테크를 하고 네네. 아주 전투적으로 투자적인 네네네. 관점에서 접근해서 5년 또는 네. 10년 후에 네. 가장 투자 수익이 높을 지역을 찾다 보니까 네네네. 재건축 단지를 보게 되면서 아, 그건 서초의 맞죠. 산풍이나 뭐 음마나 아니면 주공호나 장미를 계속 네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저희는 사실 네. 가족이 어디 살든 상관없어요. 네네네. 그냥 2호선 아래쪽에 살면 다 네네. 괜찮아요. 근데 네. 4,000세대 이상 그다음에 네. 그 지하철 역세권 네네. 그다음에 재건축이 됐을 때 메리트 이런 걸 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네. 26억, 27억 가진 자금으로 어디를 들어가야 될까요? 이게 되게 고민이에요. 어디서 살든 사실 아. 상관없어요. 몬테크를 할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주공호도 아, 좋고 산풍도 좋고 네네. 뭐 다 아니, 괜찮아요. 근데 다 괜찮아서 사실은 그 다 괜찮으셔가지고. 선생님 근데 네. 여기서 콕 집을 수는 없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아, 그렇죠. 네,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네, 다 괜찮고. 다 좋은 데긴 사실 하지만 예. 그러면은 궁금한 거는 27억으로 사실 저희 남편은 네. 신축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네. 서초에 있는 리더스원이나 그랑자의 신축이 지금 신고가인데 27억이면 25평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신축으로. 네, 맞아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5, 60%예요. 네네. 아,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자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산풍이나 네네. 주공호에 네. 30평을 들어가서 네. 몸고생을 하자 이런 주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저희는 구축을 가는 게 더 좋나요? 신축을 가는 게 그러니까, 좋나요? 아니,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 이게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그 남편분들은 이제 좀 편한 삶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러신 거고, 이제 여자분들은 그래도 더 좀 재산을 좀 불리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타협하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자면,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신축에서 실거주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다음에 강남 신축에서 실거주를 하고 있고, 투자는 구축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전에 재건축을 사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약간 분리해서 이제 좀 서로 합의를 봤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신축에서 실거주를 하고 이제 투자는 이제 구축, 이제 재건축을 산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닌 그런 구축들은 아직도 이제 그런 전략이 유효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게 좀 서로 협의가 좀 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왜냐면 네. 이제 주상복합도 나름 이제 그 신축에서 괜찮거든요. 그 당시 주상복합이면 그래도 잘 이렇게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만약에 구축으로 또 가면은 사실 그런 그 삶의 만족도는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삶의 만족도.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하셔서 그래서 네. 저는 꼭 그 무조건 몸테크 하는 게 꼭 말이 쉽지 진짜 해보면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전 50대 지금 5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아니, 더더군다나 그 몸테크 하는 건 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서. 예, 제가 살면서 네. 몸테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저희 딸이 대학생인데 네. 이제 재테크를 하게 되면서 네. 애가 네. 자기가 몸테크를 해도 괜찮다고 부모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이게 몸테크 한번 해보자. 만만치 않아요. 인생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근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너무 이제 나이 드셔서 하시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고 있고요. 네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예. 망고쌤은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망고쌤. 갑자기? 망고쌤 때도 궁금해요. 네, 네. 갑자기 왜 탁 집을 수는 없지만 이 가치 판단의 문제긴 이게 산풍이랑 주공호랑 장미랑 셋 중에 순서를 매기면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의미로 네네. 더 많이 네네, 오를 거 맞습니다. 더 많이 오를 거를 때문에 알려줘. 산풍이 제일 많이 오르겠죠. 아, 근데 네. 속도는 잠실 주공 5단지가 제일 빠를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몸테크의 기간이라는 게 잠실 주공 5단지를 가면은 한 2, 3년 몸테크 하면은 2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해방이 될 거고. 네. 산풍은 더 오래 사셔야겠죠. 삼성은 10년, 15년. 장비가 이제 그 다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비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는 그런 거고, 뭐, 저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잠실주공 5단지 몸테크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네. 예,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인테리어는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곧 나갈 거니까. 네네. 이게 컨디션이 다 달라요. 잠실주공 5단지 가보시면, 네. 다 달라요. 진짜 노수리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좀 살만하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아마 거기는 이제 조만간에 네. 오세훈 시장이 임기 끝나기 전에 뭔가 이제 이주시킬 계획일 거예요, 아마. 네네. 근데 산풍은 아직 이제 단계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빠른 거는 잠실주공 5단지일 건데, 되면 산풍이 제일 많이 오르겠죠.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데, 선택의 문제. 시간의 문제잖아요. 10년, 20년 보면은 산풍이 제일 나을 건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5단지가 나을 거고. 5단지 재건축하고 나서 팔고 산풍은 가도 되고,
네. 예, 뭐 그래서 저는 5단지가 제일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랑자이 이런 거 25평 이야기하시는데 50평 네. 사시다가 25평 못 들어가요. 아, 그쵸. 그게 구축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요. 침이 안 들어가서 버려야 되는데 속이 네. 쓰리거든요. 맞아요. 벌써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25평은 아닌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까?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면 그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해서는 네. 그것도 3년 이내에 그 오피스텔을 다 처분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좀 만만치 않은 문제이실 수 있어요. 네.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 신축 같은 경우에도 네. 뭐 30억대도 있거든요. 34평이 신축 중에. 예, 강남에 이제 그런 데서 그냥 몸테크 안 하고 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26억이면은 좀 더 추가하면은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신축으로 아예 실거주하는 거죠. 신축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금액이 딱 정말 최대한 해가지고 27억, 28억 정도가 네, 나와서 네. 추가로 안 돼서 30평 정도, 그러니까 30평 정도도 또 가능하긴 하시거든요. 그 정도 금액이면 신축 중에. 아, 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네네,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죠, 뭐.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거 진짜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양도세 꽤 많이 나오실 거예요. 오피스텔 정리 안 되면, 일시적 1세대 있을 때 3년 이내에 그게 오피스텔 안 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도 반드시 찾아놓고,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거죠. 정 안 되면, 오피스텔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업무용으로 반드시 전환해서, 예,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실거주 의무 있는 데는 전입하시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제가 그거. 알아보니까 예, 그 잠실 쪽은 토어에 들어갈 때 그 1년 내에 매매 아, 이행 1년. 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1년 내에 팔면 되더라고요. 아, 잠실은 1년. 1년이에요? 네네, 잠실은 1년이고 서초구가 문제예요. 서초구는 아예 팔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잠실 구마다 다 쪽은 1년 내에 다르다니까. 팔면 돼요. 아, 그런 거 토지거래가 확인하고 그래서?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러면 그러면 더더군다나 오피스텔 그 처분 계획이 좀 많이 비과세가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안 되면 정 안 되면 임대주택으로 돌리지. 그렇게 아까 임대주택 그래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고 계시는 50평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주택으로 돌리고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로. 예, 거주주택 비과세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부담부 증여로 자녀한테 넘기거나 부담부 증여까지 생각을 하고. 부담보 증여는 또 그 증여세 많이 내세요. 근데 증여세가요. 네. 여기가 매매는 18억이지만 네. 전세가가 14억이거든요. 네네. 그 그래서 차익만 내시면 된다. 차익만 네네네. 해서 제가 부담보 증여로. 자녀한테 15억까지 넘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차익이 1, 2억이면 부담부 증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부담보 증여 양도세도 내셔야 돼요. 양도세도 예, 내요? 그것도 전세가 14억이 되어 있는. 그렇죠. 예, 그게 그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거 한번 세무사 상담. 네네. 왜냐면 그게 그 증여세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양도세도 이게 네. 비과세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양도세 같이 계산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이게 쉬운 게 아니긴 해요. 그래서.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신축 가시는 게 맞아요. 토지거래 허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기한이 너무 짧아요. 그래요? 예, 왜냐면 6개월, 1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최소 3년은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신축 하셔야 돼요. 신축에 그냥 새 아파트에 그냥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몸테크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야 또 3년 안에 파시는 걸로 그렇게 그게 그나마 제일 현실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신축을 가든지 네. 아니면 산풍처럼 토어가 아닌 데를 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토지거래가 아니면. 저희가 1년 내에 정말 전투적으로 한번 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신 네. 905를 가든지, 그렇죠. 망고쌤 추천해 주신 905를 가든지, 네. 저희가 선택인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집값도 많이 오르고,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전투적으로 이번에 마지막 기회다 생각해서 905나 산풍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산풍 같은 경우는 토어가 아니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토지거래가 아닌 지역으로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저는 네. 판단하는 거고. 네. 아파트 파는 거가 좀 고민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미 충분히 많이 알아보셨네. 부담부 증여나 그쵸? 뭐 그런 네. 임대주택 같은 것까지 알아보신 거 보니까. 돈이 많이 걸렸잖아. 고민이 엄청 되고 공부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망고쌤, 여기 최준곤쌤 유튜브는 거의 다
반복해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투자는 아니고요. 그냥 실거주죠. 실거주로 하고 아파트 살 때는 갭으로 5천씩 주고 좀 싸게 산 편이고 예.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유튜브 보면서 공부 조금 했어요. 대단하시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지금 26억, 네. 27억까지 오신 겁니다. 네, 어려웠죠. 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네. 뭐 많이 고민을 해보셨고 아마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목소리 톤이나 얘기하시는 거 네. 들어보니까 대충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실 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충분히 알아보시고 잘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제가 지금 망고쌤한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던져드려도 네. 될까요? 네, 던지면 알아서 받아주실 겁니다. 망고쌤께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거 남편하고 정말 밤마다 저희 가족, 세 가족이 세 식구인데 밤마다 전략회의 하거든요, 저희는. 네네. 근데 사는 거를 이제 저는 좀 빨리 사자 그런 편인데 남편은 11월, 12월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그때 잡자 그러는데 네. 타이밍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남편은 11월 정도가 12월 정도가 좋겠다 그러는데 망고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해요. 근데 왜 11월이라고 하십니까? 남편분께서? 11월 정도에 뭐 둔촌 주공도 있고 또 11월 달 사게 되면 잔금을 그 다음에 1월, 2월 날 하게 돼서 잔금할 때 대출도 쉽게 받고 그 다음에 망고쌤 유튜브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약간 뉘앙스가 11월, 12월 달에 그래도 좀 사기 편안한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진 않겠지만 물량이 좀 쌓여 있어서 저희가 쉽게 고를 수 있는 게 될 것 같은 뉘앙스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요. 그 형편 내시는 대로 하세요. 그게 이제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산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그렇죠.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인 거고 또 가보면 또 내가 꼭 사야 되는데 그 주인 성향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전체적인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반기에도 집이 안 떨어질 것 같고 호가는 계속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제 생각인데 여의도도 한번 알아보시면 괜찮으면 한번 알아보세요. 여의도도. 여의도 시범 어차피 알아보는 거니까 여의도도 한번 알아보시면 화면 띄우고 싶네요. 그 남편께서 좋아하시는 한강 풀뷰 쫙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고 어차피 알아보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요. 네네. 문제는 지금 그거를 어떻게 잘 정리하시느냐가 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정리하는 게 거기 되게 그거를 어려워요. 잘 정리하는 게 1, 2억 싸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물건은 그냥 있으면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죠? 교통정리가 일단. 그거부터 세무사님 한 두세 분 만나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괜히 우리 말 듣고 했다가 손해보지 마시고. 네. 그 맞아요. 유명하신 세무사님들 있어요. 돈 좀 많이 드리고, 새끼 세무사들 말고 다이렉트로 돈 좀 주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두세 분 만나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먼저 해결되면 물건은 그냥 사면 돼. 제가 보기엔. 그거 먼저 해결하십시오. 예, 맞아요.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의도 바르십니다. 네, 아주.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이 또 이제 비과세 이제 발목을 잡는 거죠, 이제. 예. 그나마 이 오피스텔이 아마 그 예전에 사신 거면 2020년 8월 10일 아마 이전에 사셨기 때문에 취득세도 이제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만약에 오피스텔이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산 오피스텔이면 취득세가 이제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아마 그 전에 사신 거로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예. 한 가지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정정 네. 방송을 하나 하자면 네. 사무실로 쓰고 있는 월세라고 합니다. 네, 얘기로. 이광수 대표님. 맞습니다. 네네. 이거 정정할 건 또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네. 오해하게 또 방송을 네네. 했으니까 아. 좀 이렇게 다들 오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무실이다. 다른 채널 나와서 본인이 밝히셨잖아요. 네. 그게 맞죠. 또 얘기해줘야지. 네, 네. 또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건 좀 정정을 좀 해드리고 요 정도 할까요 오늘은? 아니 뭐 일단은 저는 이제 그때도 눌렀듯이 지금 이제 눌리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제 눌리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역발상으로 만약에 지금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지금부터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좀 오히려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찾다 보면 또 급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거를 좀 오히려
그 기회로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여전히 보시다시피 여전히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다만 그게 표출이 되지 않아서 뿐이지 지금도 뭐 계속 질문들 하고 어떻게 갈아탈까 지금 고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전히 그런 수요는 많이 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또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때가 언제냐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저는 이제 그게 한 내년 1월 달 이후부터 이제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는 게 제 생각이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내년 1월부터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또 다시 이제 또 다시 셋업이 되니까 2025년 또 셋업이 되니까 좀 대출 규제나 이런 게 조금 더 완화가 될 여지도 있고 또 연말에 또 대출 규제 했다가 또 그런 이제 컴플레인이 또 엄청나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정부가 또 계속 묵인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 초쯤부터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서울은 이제 그 긴 상승의 초입이다. 그래서 사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뭐 떨어진다라도 저 욕하지는 마시고 사시는 게 좋겠다. 저도 지금 살려고 알아보고 있다. 항상 마음은 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 요즘에 이제 걱정되는 거는 너무 단기적인 시황에 휘둘리는 것 같다. 물론 그거가 좋아요. 유튜버 조회수 빨기는. 근데 집은 한번 사면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2년 뒤에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년 뒤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25, 26. 그치. 그러면 이제 그 뭐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하락 유튜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매우 작은 걸로 침소봉대해서 시장을 확대해서 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거래량 급감. 그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죠. 막 거래량부터 하고 되게 막 60대가 팔고 있다. 그래서 집이 내린다. 안 내렸죠? 그렇죠. 그렇죠. 수요가 없다. 안 내렸죠? 역전세대란. 거래량이 급감해. 안 내렸죠? 대출 규제 내렸나요? 안 내렸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2년 뒤인데 너무 장기적인 시향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금리하고 수급이거든요. 두 가지로 보면 그 점도표에서 답이 이미 나왔잖아. 2년 뒤에 2%대 후반으로 떨어뜨린다고 지금 그럴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올해 안에 또 0.5 또 내릴 계획이라 하잖아요. 1%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9, 10, 11, 12, 4개월 동안. 그럼 우리는 또 가만히 있을까? 그럼 미국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차이가 보통 우리가 미국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보통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내년에 3% 초반까지 내린다니까. 그러면 미국이 3.3% 초반까지 내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따라서 계속 내릴 거란 말이지. 그러면 금리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수급은 역대급으로 적은데 그러면 2년 뒤에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2년 안에 그러면 수급 문제는 2년 안에 해결이 되냐? 3년, 4년 뒤에도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단어가 이러니까 풍등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서서히 2012년 지나서 13년 그리고 2021년까지 쭉 그랬던 것처럼 이제 서서히 그렇게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서서히 오를 거다. 그러니까 그냥 서울에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사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방이라고 다 끝나지 않는다. 뭐 피크아웃이니 뭐 인구 소멸이니 이런 얘기 하는데 피크아웃. 그게 당장 오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인구 소멸에 대해서 한번 A부터 Z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방도 내년부터는 이제 서서히 광역시 위주로 돌아오는 데가 있을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방에 꼭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또 타이밍이 또 있다. 절묘한 타이밍이 올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값이 비싸다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3, 4평 아파트가 지금 한 12억 정도가 이제 평균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괜찮은 아파트가. 예. 근데 이 12억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한 6억 정도, 한 2006년도만 하더라도 한 6억 정도였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이게 2002년도만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이게 3, 4평 아파트가 한 3억이었어요. 3억. 그러면 이게 거의 10년간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평균 아파트가, 그러니까 2000년도 초,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2000년도 초반에 3억대 아파트였어요. 3억대 34평이. 평당 1000만 원. 3억인데 2006년도, 7년도 되니까 이게 6억이 돼버렸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다고 보면은 거의 한 10년마다 2배로 늘어났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게 현재는 12억, 비싸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는 24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2배씩. 그러니까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때 24억이 와, 이거 말도 되냐 하고
옛날 재건축 아파트 뭐 50억, 60억 새 아파트 될 때 50억, 60억 와 이게 말이 되냐 하지만은 이게 또 현실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그게 10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 10년 그게 꼭 10년은 아니지만 향후 뭐 5년, 10년 이렇게 봤을 때 24억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평균이 될 수 충분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혼란을 겪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혼란. 그러니까 10억이면 비싸고 옛날에 6억이었는데 벌써 6억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과거에 비해서 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2배로 충분히 될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장기적으로 하시면은 여러분 선택하실 때 또 이런 생각도 하시면은 또 올바른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